재미도 없고 말은 계속 하는데 짜증만 나고 이거 옥순 씨 안 되겠다. 마이너스 100점 드릴게요. 쓸데없는 말을 너무 많이 하시네. 상대 뭐 장점을 아낌없이 얘기하는 게 옥순만의 호감 전달법이라는데 인터뷰에서도 쓸데없이 재미도 없는데 말이 너무 많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나는 솔로 31기 2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매우 중요한 자기소개가 있는 날이죠. 자, 지난주에 31기가 시작이 됐고 최고의 인기녀는 영숙이었다. 영숙 씨가 약간 귀여움과 고급스러움이 공존하는 인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분이 누구였죠? 영철 씨였나요? 영철 씨가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어, 여러 해 전에 손절했던 제 친구랑 너무 똑같이 생겨가지고 저 양반 좀 인상이 쎄하다 했는데 하는 행동도 좀 쎄했죠. 밥 먹었어 이 명장면이 나왔었잖아요. 1화부터. 그리고 다크호스로 떠오른 것은 순자였다. 순자 씨도 좀 귀염귀염했어요. 하지만 최고의 인기남 경수의 선택은 뜬금없이 영자였다. 첫인상 선택을 했고요. 이제 첫날 밤이니까 먹고 마셔야 되잖아요. 부어라 마셔라 해야 되니까 다들 바베큐 준비에 한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항상 그 엄마 같은 분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십기 정숙 씨 같은 음식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번 기수에서는 순자 씨입니다. 순자 씨가 막 조미료 같은 걸 바리바리 싸우셨어요. 와, 근데 저 지금 남자분들이 막 나오는데 이름을 왜 이렇게 모르겠죠? 이번 기수가 뭔가 그 캐릭터성이 좀 약하다 그래야 되나? 어쨌든 순자 씨가 가정적인 모습을 이제 조금 보였잖아요. 조미료들도 싸우고 그게 좀 남자들한테 어필이 되나 봐요. 제가 지금 생각을 해봤거든요. 어찌 됐건 간에 이게 좀 보여주기식 액션이긴 하잖아요. 여기 솔직히 여자들만 있다고 하면 순자 씨가 조미료를 싸웠을까요? 싸웠을 확률이 굉장히 줄어들 거라고 보는데 어쨌든 보여주기식 액션이긴 하더라도 내가 남자인데 여자가 이런 식으로 막 챙겨왔다? 뭐 나쁘게 보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좋게 보이긴 할 것 같아. 야, 그리고 순자 씨가 평소에 좀 요리를 하시긴 하나 봐요. 대충 뭐 계량도 안 하고 파채 소스를 만드셨다고 합니다. 저는 기본적인 소스 만드는 게 사실 좀 짬밥에서 나오는 거긴 한데, 그쵸? 그리고 밖에서는 영식 씨가 고기를 굽고 있다고 합니다. 뭐 철판을 구부려서 굽고 있다고 하는데 뭐 그게 뭐가 있나 봐요. 여초에서도 시녀 스타일을 자처하는 분이 있긴 하더라고요. 왜 굳이 또 뭐 시녀라는 말을 쓰세요. 준비성이 있고 남을 배려하는 그런 사람인 거겠죠. 자, 그렇게 영식 씨가 고기를 굽고 있는 와중에 시녀 아니 순자 씨가 또 동참을 해가지고 고기 굽기를 또 도와준다고 합니다. 확실히 좀 배려하는 스타일이시군요. 근데 아까 영식 씨가 고기를 구울 때 뭐 불판을 구부렸다라면서 경력자 포스다라고 나왔는데 지금 제가 보고 있거든요. 불이 막 철판을 뚫고 막 위로 올라와요. 근데 그 위에다 그냥 고기를 굽고 있거든요. 이러면 그냥 타잖아. 뭐 무슨 경력자 포스, 무슨 고수야 이게. 고기 다 태우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고 순자 씨가 나섭니다. 고기가 이렇게 불을 직접 쐬면 안 된다. 옆으로 고기를 구워야 될 것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불에다 직접 고기를 닿게 하는 고수가 어딨어. 불에 너무 가까우면 타니까 불판을 접으면 불에서 좀 더 멀어지긴 하죠. 근데 저게 의미가 없는 게 불이 활활 타오르면 그을린다. 뭐 어떤 느낌인지는 알겠는데 지금 실제로 불이 고기를 뚫고 위로 올라오고 있어가지고 직화구이가 돼버렸어요 지금. 근데 꼭 캠핑 가면은 고기 못 구우면서 나서면은 항상 이런 식으로 구워가지고 고기 다 회색되잖아요. 재되잖아 재, 그쵸? 그래서 남자들의 눈이 자연스럽게 순자로 쏠리고요. 순자 씨는 저는 일을 계속 찾아가는 스타일이다. 가만히 못 있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뭐 두고 봐야죠. 첫날이니까 뭐 보여주기식일 수도 있고. 자, 그리고 이번 기수 하이볼 담당은 영철입니다. 영철 씨가 하이볼 드실 분을 모집하고 있네요. 근데 뭔가 좀 쎄해 벌써. 뭔가 대단한 쇼맨십 같은 걸 준비하셨을 것 같아. 근데 영숙 씨가 영철 씨 지금 뭐 하시려고요? 저도 같이 가요. 저한테도 만드는 거 보여주세요. 라면서 영철 씨를 따라 나섭니다. 순자는 뭔가 쎄하다. 좀 더 지켜보자. 저희가 어찌 보면 이제 그 민간인 사찰 전문가들이잖아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이게 뭘까요? 영숙 씨는 왜 영철 씨를 따라갔을까? 마음에 드나?
어쨌든 두 분은 따로 숙소에 들어와 가지고 하이볼을 만들고 있습니다. 영철 씨는 특별히 술을 좋아하지 않는 영숙을 위해서 거의 뭐 술이 없는 알코올 프리 하이볼을 제조해 준다고 합니다. 특별하게. 그리고 영철 씨는 어찌 됐든 31기 최고의 인기녀 영숙 씨가 자기 옆에서 계속 알짱대면서 도와주고 하니까 기분이 좋은 걸 숨기지 못하고요. 씩 웃습니다. 미소가 번지네요. 그렇게 두 분은 하이볼을 들고 다시 바베큐장으로 복귀를 하면서 뭐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이 두 분을 휘감습니다. 근데 두 분이 이제 한 번에 하이볼을 다 가지고 오지는 못했고요. 영숙 씨가 또 하이볼 가지러 한 번 더 갔다 올게요라고 하니까 영철 씨도 이제 사람인 이상 눈치가 있는 이상 이제 눈치를 깠을 거 아니에요. 같이 갑시다 라면서 영숙 씨를 또 쫓아갑니다. 뭐죠? 이 두 분이 초반부터 너무 끈적한데? 아이고, 그리고 영철 씨는 영숙 전용 하이볼을 집어들더니 잔 밑에 물기가 고여 있었는데 그거를 자기 옷으로 또 물기를 훔쳐줍니다. 대단한 스윗남 나셨다, 그쵸? 올해는 못 갈 스윗함이라고 봐요, 저는 이런 건. 그리고 다행히 영철 씨가 만든 특제 하이볼은 맛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같이 나가면서 영숙 씨의 신발을 봤잖아요, 영철 씨가. 그걸 기억해놨다가 영숙 씨가 밖으로 나서려는 찰나에 영숙 씨 신발을 집어다가 영숙 씨 앞에다 촥 놔주네요. 센스는 있네, 확실히. 요런 거 하나하나가 조금 플러스가 되긴 하거든요, 사실. 저도 많이 쓰는 작전이에요, 사실. 섬세한 거 하나하나 기억해줬다 챙겨주면 사실 싫어할 여자가 없긴 하지. 그리고 영숙 씨 인터뷰가 나옵니다. 영철 씨가 베풀어준 그런 친절이 설렌대요. 되게 섬세한 사람처럼 느껴진대요. 자, 그리고 이번 기수의 친목 종자는 아무래도 순자 씨가 될 것 같습니다. 순자 씨가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우리 거국적으로 짠을 한번 하자라면서 또 총대를 잡습니다. 그리고 순자 씨는 뭐죠? 칼을 빼들었는데 휘두르지도 못하고 갑자기 생각해 보니까 저 너무 부끄러워요라면서 다시 자리에 앉습니다. 영철은 의외로 섬세한 듯 연륜인 건가? 보여주기식 액션이라고 봅니다. 좀 막상 가까워지고 친해지고 사귀면은 조금 툴툴거릴 스타일이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바톤은 영철에게로 넘어갔습니다. 뭐죠? 초반 스포트라이트가 영철한테 넘어가는데요. 어쨌든 영철 씨는 마다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영철 씨는 아주 간결하게 이야기합니다. 거두절미하고 우리 모두 본능에 가장 충실하게 임하자라고 이야기하네요. 좋은데? 그래서 나는 솔로를 이라고 영철은 선창하고요. 나머지 솔로분들은 위하여라고 후창을 합니다. 그리고 역시 나대기로 하면 둘째가라면 서러운 여자 옥순 씨가 카메라에 잡힙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짠 이러면서 소리를 지르더니 아차차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고 이야기를 해요. 되게 나댄다, 그쵸? 그냥 짠만 하고 그냥 짠 했으면 끝나는 건데 굳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면서 본인의 캐릭터성을 어필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되게 나대시네. 안 되겠다. 옥순 씨 마이너스 3점 드리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좀 나대는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가지고 죄송합니다. 마이너스 드릴 수밖에 없네요. 그런 옥순 씨를 보고 영수 씨가 MBTI 검사하면 이 100% 나오죠? 라고 이야기합니다. 옥순 씨는 아니요. 이는 90%고 나머지 10%는 기분 안 좋을 때는 내향인이 된대요. 근데 이런 옥순 씨의 모습을 계속 이제 지켜보고 있으니까 저는 그 10% 기분이 안 좋아지려고 합니다. 옥순 씨 점수 찬성한다. 그렇죠? 제가 좀 예의주시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좀 싫어하는 게 필요 이상으로 나대는 거랑 갑자기 막 큰 소리 내고 막 이런 맥락 없이 큰 소리 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 좀 극혐하긴 하거든요. 영자였어야 하는데 왜 옥순인지 가끔씩 가다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매칭이 있어요, 이름이.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옥순이 없는 듯 그런 것 같기도 해요. 뭔가 그 비주얼로 확 사로잡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나마 좀 비주얼로 인기 있는 사람이 영숙인데 영숙 씨한테 옥순을 갖다 댄다? 그것도 안 어울리거든요. 영숙 씨는 영숙이가 맞아. 옥순이가 없다고 봐야 되지 않나. 그리고 옥순 씨 옆에 굳이 또 그 아이 성향인 남자 둘이 앉았는데 옥순 씨는 나대기를 멈추지 못합니다. 어때요? 아이 성향인데 저 보니까 신기하죠? 마음껏 신기해 하세요. 라면서 나대거든요. 옥순 씨 마이너스 7점 더 드리겠습니다. 마이너스 10점 맞춰야죠.
그리고 옥순 씨는 또 얘기합니다. 본인이 아이 컬렉터래요. 내향적인 사람이 있으면 본인이 먼저 다가가서 친해지려고 하는 편이래요. 원래 보통은 말을 걸어보고 반응이 없으면 다들 말을 안 거는데 옥순 씨는 개의치 않고 계속해서 들이대 버리는 아이 러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옥순 씨 정말 죄송한데 마이너스 10점 더 드리겠습니다. 정말 별로네요. 영숙 씨도 첫날만 반짝 이쁘다고요? 아, 그 샵빨이었어요? 세팅빨이야? 근데 나는 솔로 보다 보면 좀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쵸? 첫날 비주얼 유지 못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 근데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이제 느끼시겠지만 어찌 보면 이제 첫날에 굉장히 예쁘고 잘생긴 참가자분들은 고점이 높은 거거든요. 외모의 고점이 높은 거야. 반짝 꾸미면 반짝반짝 외모에서 빛이 날 수 있는데 사실 저는 인생에서 더 중요한 것은 고점 반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 저점이 높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안 씻고 안 꾸며도 봐줄만 해야 돼. 저는 그게 더 나은 것 같아. 고점이 높은 것보다. 영숙 씨가 약간 저점이 낮고 고점이 높은 스타일이시군요. 마이너스 점수가 더 짜다, 더 달라. 한번 지켜보세요. 짜다고 느끼실지. 제가 처음에 3점으로 시작해서 이제 10점씩 드리고 있잖아요. 아이가 피하고 싶은 사람이다. 그쵸? 저걸 뭐 자랑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어요. 그쵸? 짜증나게. 그리고 영식 씨가 또 옥순 씨를 콕콕 찌릅니다. 내가 봤을 때는 옥순 씨가 술을 더 많이 드실 수 있는 분 같은데 지금은 좀 자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또 옥순 씨는 나대기 시작합니다. 이따가 실내로 들어가서 제대로 한번 술 먹는 걸 보여주겠대요. 준비됐다 나의 무대라면서 또 나대기 시작합니다. 옥순 씨 정말 죄송하지만 마이너스 50점 더 드리고 갈 수밖에 없겠는데요. 그러니까 저도 이거든요, 사실. 이 성향인데 아, 이런 사람 좀 싫어요. 같은 일하는 게 좀 부끄러운 느낌이랄까? 이거는 뭐 이고 아이 컬렉터고 뭐 이런 걸 떠나서 약간의 무례한 거 아니야, 솔직히? 아이들이 질척거리는 거를 질색해 한다. 그니까요. 남의 성향 존중하지 않는 거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지. 저는 영자님이 첫날이랑 많이 달라 보였다. 자기소개 때 봐라. 그 부정적인 거죠, 그게. 첫날이 제일 꾸미고 오잖아요, 그렇죠? 첫날이랑 많이 달라졌다라는 건 좀 부정의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옥순이가 하얗고 키 크고 괜찮지 않나요? 그러니까 제가 1화 리뷰 때 말씀드렸는데 가지고 태어난 건 괜찮거든요, 옥순 씨가. 가지고 태어난 건 옥순이가 맞아. 근데 그거를 잘 유지하고 꾸미고 있느냐 하면 약간 갸웃하게 되는. 그러니까 뭐 포토샵은 당연히 조금 하셨겠지만 승무원 때 그 사진이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체중 관리를 조금만 더 하셨어. 근데 제가 웬만하면은 여자분들한테 막 체중 관리를 좀 해라 이런 얘기는 잘 안 하거든요. 그냥 뭐 살이 쪄도 뭐 매력적이고 그만의 매력이 있고 그냥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고 제가 살 빼란 얘기 진짜 안 하는데 옥순 씨는 살을 조금 빼셨으면 좋겠어. 도들님의 관상은 아이인데 이였다. 근데 몰라요. 지금은 또 아이 됐을 수도 있어요. 제 그 슬픈 MBTI 썰이 있거든요. 나중에 한번 간략하게만 얘기해드려야겠다. 제가 한 7년 전에 MBTI 검사를 마지막으로 하고 최근에 누가 봐도 제가 I로 변했을 것 같다고 검사를 다시 했거든요. 몇 시간 들여 꽤 들잖아 시간이. 그 MBTI 검사를 하고 이제 결과를 보려고 하는데 갑자기 5만 원을 낸다면 당시의 MBTI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팝업이 뜨는 거예요. 아씨 낚시네. 다른 사이트 가야겠다. 다른 사이트에서 했거든요. 또 한 30분 해야 되잖아. 하고 나서 결과 보기 눌렀더니 5만 원만 내면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못 봤어요. MBTI 검사는 한 4번 했거든요. 근데 결과를 못 봤어. I로 바뀌었을 것 같긴 한데 지쳐서 더 이상 검사를 못 하겠어요. 영자님이 첫날에는 율희 닮아서 예쁘던데 자기소개 때 갑자기 넙대대해졌더라고요. 전날 맥주를 잘못 마셨나. 유리 씨는 누구죠? 뭔가 이름만 들었을 때 약간 아이돌 느낌인데. 그래요? 영자 씨 예뻤어요? 영자 씨는 잘 모르겠던데. 막 와 예쁘다 이런 느낌은 없지 않나? 시간 낭비 오지게 했죠. 아마 이 아이로 바뀌었을 것 같아요, 저도. 근데 옥순 씨는 굳이 뭐 옆에 계신 분들한테 혹시 여러분들 저 버겁나요? 제 텐션 어렵나요? 하지만 저 데이트할 땐 조용해요라고 얘기하는데 뭐 데이트를 나갈 수 있을까? 어우 기빨려. 그니까요. 저 개인적으로 좀 저런 텐션 좀 극혐이긴 해요. 아이는 아이를 의심하지 않는데 이들은 자꾸 자기가 아이가 된 것 같다고 착각하더라고요. 그거 그냥 피곤한 건데. 아 그런 거. 저도 마찬가지일까요? 근데 생각해 보면은
저도 2인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I 한 20% 30%에다가 나머지 2가 아닐까? 저는 사실은 그러니까 말투는 좀 조용하고 조곤하긴 한데 어딜 가도 좀 지인을 만드는 스타일이긴 하거든요. 예를 들면 그런 거야. 제가 얼마 전에 동물병원을 한번 다녀왔어요. 강남에 있는 큰 동물병원을 갔는데 거기다 이제 주차를 하면 이제 발레 파킹을 해주시거든요. 근데 거기서 주차하고 발레 파킹하고 병원 일 보고 근처에서 이제 좀 끼니를 좀 때우고 싶어가지고 경비원 분인가 발레 파킹 해주시는 분인가 그분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혹시 여기 근처에 뭐 먹을 만한 맛집이 있냐 뭐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그분이랑 좀 친해졌거든요. 병원을 일을 다 끝내고 병원을 나올 때쯤에는 이렇게 경비원 분이랑 좀 친해졌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친구랑 같이 갔는데 친구가 혀를 내두르더라고요. 진짜 친화력이 대단하다라면서. 근데 생각해보면 항상 어딜 가든 좀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아. 어딜 가든 좀 지인이 생기고 옥순 씨는 살짝 조증 상태 같다. 근데 제가 봤을 땐 저거 억텐이에요. 첫날이라. 약 그 솔로나라 한 3일 4일 차로 접어들면은 저 텐션 안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첫날이라 약간 뭔가 좀 그 아드레날린 맞은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근데 저는 아이인데 옥순이처럼 리드해주는 사람이 좋다. 그래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긴 해. 그 뭐지? 저도 MBTI 검사해 보면 약간 이끌어가는 사람이라는 막 그런 게 나오거든요. 근데 MBTI 중에서 반대로 누군가가 이끌어줘야 되는 MBTI도 있어서 그런 성향의 사람이랑 제가 잘 맞는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솔로를 보다 보면 여자들은 특히 보정 앱이 자신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다 화면 속에 자기 모습을 보고 대부분 시술하거나 살 빼거나 하는 것 같아요. 이번 라이브도 아마 그럴 것 같다. 근데 저건 좀 문제죠. 전 저런 사람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인스타 속 사진에 있는 모습이 진정한 나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았어요. 제 주변에도. 제가 이제 그 직업 특성상 그 특히 어린 여자애들이랑 되게 같이 좀 부대끼는 일을 많이 했는데 걔네들 보면은 진짜 인스타 보면 가관이거든요, 진짜. 진짜 아예 딴 사람이야. 심지어는 제가 아는 그 지인 중에서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들도 꽤 많았어요. 막 팔로워 몇만씩 된 애들도 있었는데 그 실물 보면은 참 그 할 말 없거든요. 근데 그런 애들이 그 온라인 상에서 인기가 많잖아요. 진짜 놀랍게도 오프라인 상에서도 콧대가 높아요. 생긴 거는 정반대인데 인스타그램 속 자기 어쨌든 뭐 그런 일이 있어요. 사람들과의 모임에서 에너지를 얻으면 이다. 놀랍게도 기는 빨려요. 사람들 많은 데서. 전 이제 가까운 사람들이랑 있는 게 좋지. 기는 좀 빨려. 그리고 고기가 다 떨어지니까 또 순자 씨가 나서 가지고 고기를 굽겠다고 하네요. 그 모습을 보고 정숙 씨도 옆에 와가지고 도와주면서 순자 씨 너무 일만 하는 거 아니에요라고 얘기하는데요. 남자들도 아마 이걸 다 보고 있겠죠. 이게 이제 내일 표심으로 돌아오겠죠. 지금 안 그래도 선거철이긴 한데 이런 보여주기식 액션이 처음 그 첫인상 만드는데 나쁘지 않죠. 저희도 이제 나는 솔로를 많이 봐서 알잖아요. 처음에 건네주는 핫팩 하나, 간식 하나, 뭐 이런 것들이 좀 무시 못할 파급력이 있죠. AI 증명사진을 가져와서 민증 만들어 달라고 한다고요? 진짜 극혐이다, 그쵸? 민증을 뭐라고 생각하는 걸까? MBTI가 없던 시절에 E는 나대는 성격이라고 했던 것 같다. MBTI가 있는 지금 이 시절에도 E는 나대는 성격이죠. 순자 씨는 그래서 본인의 병이래요, 이게. 멈출 수 없대요, 일하는 걸. 그리고 갑자기 뜬금없이 영수의 인터뷰가 나옵니다. 영수 씨는 매력적인 얼굴을 좋아하신대요. 혹시 여기 매력적인 얼굴 싫어하시는 분 계세요? 뭐 하나마나한 당연한 얘기를 하시네. 어쨌든 순자 씨가 매력적인 얼굴이다. 매력이 묻어난다라고 영수는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사람 괜찮은데라고 생각을 하게 돼서 계속 순자 씨한테 집중을 하게 되더래요. 순자님 말고는 눈에 들어오는 사람이 아직 없다라고 영수는 이야기합니다. 근데 저도 솔직히 지난주가 제가 정확히 기억이 나진 않는데 저도 순자 씨가 제일 괜찮다고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장면은 전환되고요. 모든 여자분들의 관심이 경수에게로 또 쏠리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정말 슬프게도 경수 씨 바로 옆에 앉아 있는 건 광수 씨인데 광수 씨가 그냥 멋쩍은 웃음만 짓고 있고요. 여자분들은 다 경수에게 질문 공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분들이 한다는 얘기가
뭐 누구를 닮았냐, 공유 닮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수 씨 옆에 공유 씨 사진이 같이 뜨거든요. 이제 경수 씨 잘생긴 줄 알았더니 공유 사진을 옆에다 대니까 그냥 일반인이네. 공유 씨는 정말 특별하군요. 공유 씨는 진짜 멋있는 것 같아. 남자가 봐도 진짜 멋있어. 그러니까 잘생기긴 했는데 솔직히 잘생김으로만 치면은 뭐 원빈 씨라든지 그러니까 이목구비로만 치면 더 잘생긴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막 분위기라든지 모든 걸 종합해 봤을 때는 진짜 공유 씨가 최고인 것 같아 진짜. 공유 강동원 이 두 분. 아 근데 순자 씨가 여러분 진정하세요. 여기서 우리들끼리 연예인 누구 닮았다 얘기하는 거 방송상으로 진짜 위험한 행동이래요. 아 그렇죠. 순자 씨가 좀 대중 감수성이 있으시네요. 공유는 비율이 참 좋은 것 같아요. 키도 크고. 그러니까 공유는 미쳤죠. 공유는 미쳤죠. 공지철이 최고다. 공유 씨 보면 공지철 씨죠. 야, 근데 모든 여자 출연자분들이 경수 씨 외모 얘기만 한다는 건 확실히 좀 실물이 대단하신가 봐요. 경수 씨가. 공유는 23년째 제 이상형이다. 공유 씨 진짜 마다할 여자가 있을까? 남자가 봐도 이렇게 멋있는데. 그리고 갑자기 경수 씨가 순자 씨 얼굴을 한참 쳐다보더니 저 순자 닮은 연예인 찾았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요. 순자 씨가 깜짝 놀라서 진짜요? 누구요? 라고 얘기하니까 경수가 또 실실 쪼개면서 농담이에요. 라고 얘기합니다. 실물이 더 좋은가 봐요. 그러니까요. 여자분들이 다 여자들이 한 남자를 두고 외모 얘기만 한다. 그거 진짜 대단한 거거든요, 사실은. 옛날에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모델분들을 좀 알게 됐어요. 한 이벤트를 통해서 모델 형님들을 알게 됐는데 그분들이랑 어디 뭐 식사를 하거나 술을 한잔 하잖아요. 그러면은 항상 그 여자분들이 그분들의 외모 뭐 키 이런 얘기를 항상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느낌인가 봐 진짜. 경수 씨 진짜 잘생겼나 봐. 자, 순자 씨 인터뷰가 나옵니다. 모두에게 다정한 사람보다는 나한테만 잘하는 사람을 선호하신대요. 그래서 경수랑 앞으로 더 친해지면 어떤 모습일지 그게 좀 궁금해졌대요. 궁금하시겠죠? 경수. 그리고 이번에 경수에게 또 관심을 표현하는 것은 영숙입니다. 근데 참 여자분들은 경수 앞에만 앉으면 호기심 많은 소녀가 돼버리네요. 다들 초롱초롱한 얼굴로 뭐가 그렇게 궁금한지 경수 씨한테 자꾸만 무한정 질문 세례를 퍼붓습니다. 뭐 평소에는 뭐 좋아하세요? 운동은 하세요? 뭐 이런 질문이 끊이질 않습니다. 공유 닮은 경수 씨가 아직 솔로인 이유가 궁금하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잘생기고 예쁠수록 결혼을 못하면 더 쎄한 것이다. 더 마이너스다. 라고 말씀을 항상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남자도 뭔가 성격적 하자가 있겠죠. 경수님도 TV에서 저 정도인데 실물은 더 미남이시겠죠. TV에 저 정도 나올 정도면 일반인 중에서는 뭐 굉장히 뭐 상위 1%겠죠. 경수 씨는 뭐 운동하냐는 말에 숨쉬기 운동을 한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얘기가 재밌나요? 이 얘기를 듣고 영숙 씨는 까르르 너무 웃겨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웃어준다고? 그리고 경수가 뭐 그냥 손 하나만 까딱해도 영숙 씨는 막 자지러지면서 박장대소를 합니다. 영숙 씨가 담은 김치가 손이 안 닿아서 그런데 좀 앞으로 놔달라고 하니까 영숙 씨가 막 자지러져요. 이게 웃긴가? 역시 얼굴이 재밌는 게 최고인 것 같다. 그니까 말이에요. 이거 어디 서러워서 살겠나? 나 같은 사람은. 아 그리고 우리가 잊고 있었던 한 남자가 있죠. 바로 경수 옆에 하필이면 경수 옆에 앉은 광수입니다. 광수 씨는 또 특유의 그 억지 웃음을 지으면서 그릇에 담은 김치다. 담근 김치가 아니다라는 썩은 개그를 하면서 또 억지로 막 이렇게 막 웃으면서 담은 김치죠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 안쓰럽네요. 경수의 단점을 찾자면 자일리톨 같은 앞니? 자일리톨 같은 앞니가 뭐죠?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 표현인데. 그리고 경수 씨가 이게 뭐죠? 갑자기 영자 씨한테 여기까지만 하고 들어가자고 제안 좀 해주시면 안 돼요? 라고 얘기를 하고요. 영자 씨는 어이가 없다는 듯이 저요? 왜 저한테 시키세요? 제가 파랑새예요? 라고 따져 묻습니다. 근데 영자 씨는 역시나 파랑새인가 봐요. 말은 그렇게 해놓고 옆에 앉아있는 다수의 참가자분들한테 추우니까 들어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하여
장소는 이제 실내로 옮겨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수 씨가 설거지를 좀 하고 있는데 정숙 씨가 옆에 와서 설거지를 거듭니다. 전부터 영자를 계속 시켰다고요? 인성 보소. 근데 두 분이 설거지를 하다가 정숙 씨 관자놀이에 거품이 좀 튀었어요. 그걸 보고 경수 씨가 엘보우로 정수리를 이렇게 그 관자놀이를 이렇게 닦아줍니다. 이거를 세심한 배려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공격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두 분의 스킨십 아닌 스킨십이 나왔다. 자, 그리고 모든 솔로분들이 공용 거실에 앉았고요. 자연스럽게 설거지 파트너인 정숙 씨가 경수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경수 씨가 귤을 까고 있어요. 그러면서 귤 드실래요? 라고 얘기합니다. 설마 이거 까서 주는 건 아니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 정말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그 귤이라든지 삶은 계란이라든지 그 손으로 계속 쪼물쪼물 거려야 되는 음식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좀 각자가 먹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은 좀 예전부터 했거든요. 저 남이 까주는 귤 별로 안 먹고 싶은데 약간 좀 그렇지 않아요? 계속 쪼물쪼물 거려야 되잖아. 귤이랑 삶은 계란은. 그리고 경수 씨는 뭐 또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원래 있는 거 안 드시고 남이 옆에서 까면 드시고 싶어 하시는 스타일이에요? 라고 물어봅니다. 정숙 씨는 또 경수의 얼굴을 한번 쓱 보더니 웃음을 참지 못하고 어떻게 알았어요? 티났어요? 하면서 웃습니다. 웃음이 나겠지. 그래서 경수 씨는 껍질을 접시처럼 만들어 가지고 그 위에다가 깐 귤을 올려줍니다. 먹기 싫어. 너무 싫어. 아이고, 그리고 경수 씨는 계속해서 귤을 까가지고 정숙 씨 앞에다가 올려놔 줍니다. 근데 이 남자도 참 그 만인에게 스윗한 스타일이네, 그쵸? 경수 씨도 알 거거든요. 그러니까 외모가 일정 수준 이상인 사람들은 스스로가 알아. 본인이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어떤 파급 효과가 있을지를 모를 수가 없거든요. 인생을 살면서 경험을 해봤을 거 아니야. 내가 이 정도까지 친절을 베풀면 이성들이 나한테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가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자꾸만 이렇게 친절을 베푼다? 저는 이거 조금 쎄한 포인트라고 보거든요. 알 거야, 경수 씨도. 내가 이렇게 귤을 까준다는 건 여자들이 나한테 완전 넘어올 것이다. 이거 모르지 않을 건데. 만약 절세미인이 귤을 까준다면 안 드실 거냐? 고민인데 누구로 할까? 누가 귤 까주는 거죠? 누군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싫어. 귤 까주고 계란 까주는 거 싫어요. 남이 해주는 거. 정숙 씨는 얼굴에서 미소가 떠나지 않고요. 배가 많이 부른 것 같은데도 경수가 까준 귤을 쉬지 않고 계속해서 입에 넣습니다. 고윤정? 요즘 고윤정 씨가 약간 미의 그런 대명사 느낌이잖아요. 근데 저 그 뭐지? 이런 얘기하면 좀 죄송한데 고윤정 씨 사진 보고 되게 와 너무 예쁘시다 생각했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고윤정 씨 나오는 작품을 한 번도 안 보다가 무슨 작품을 봤는데 그 사진만큼은 아니던데. 그래서 일단 정말 죄송한 얘기인데 고윤정 씨의 귤을 까준다? 먹지 않겠습니다. 자. 수지 씨도 너무 미인이시죠. 수지 씨 실물 봤거든요. 되게 예쁘세요. 그러니까 가까이서 본 건 아니고 꽤 멀리서 보긴 했는데 굉장히 미인이시더라고요. 하지만 먹지 않겠습니다. 수지 씨가 귤을 까주신다. 그리고 카리나 씨는 제가 이제 작품은 안 봐도 케이팝에는 조금 관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신곡이 카리나 씨 신곡이 세 곡 나오면 그래도 한 곡 정도는 들어보는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제 입장에서는 되게 열심히 보는 편이거든요. 신곡 세 곡 나왔을 때 한 곡 보면. 하지만 카리나 씨가 귤을 까주신다? 먹지 않겠습니다. 김태희 씨? 김태희 씨 굉장히 정말 완벽한 외모를 가지셔. 하지만 그렇게 완벽하고 깔끔한 인상이 귤을 까준다? 어울리지 않는다. 먹지 않겠습니다. 도돌님은 보기보다 도도하다.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은 이성이 더 앞서긴 해요. 이성을 만나도 그러니까 저의 이성이 더 앞서긴 해가지고 약간 좀 이런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이 저한테 좀 정이 떨어지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이렇게 보통 남자들이 여자의 눈물에 약한 스타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여자의 눈물에 굉장히 강하거든요. 남자 중에 여자가 울면은 그 눈물에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는 근데 강해요. 굉장히 강한 스타일이에요. 왜냐면 저는 이제 여자들 틈바구니 속에서 자라가지고 저는 집에 항상 저희 어머니, 누나, 여동생 이렇게
같이 항상 지냈거든요. 그래서 여자에 대한 환상이 없고 여자의 눈물에 굉장히 강합니다. 저는. 어쨌든 그래서 예쁜 여자? 그냥 뭐 예쁜 여자지 뭐. 그냥 이 정도 느낌? 극 T다. 이 MBTI T예요. 맞아요. 자, 그리고 역시나 제 예상처럼 정숙 씨 인터뷰가 바로 나오고요. 이 여자는 눈이 하트로 변해가지고 제 눈앞에 계속 귤을 반씩 놔주더라고요. 그게 약간의 심쿵 포인트랄까요? 라면서 입가에 또 미소가 번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뭘 했어요. 이 남자가 이렇게 하면은 여자들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니까. 근데 경수도 알 거거든요. 알면서도 이렇게 계속 행동을 한다는 건 그러니까 둘 중 하나야. 정숙 씨한테 관심이 있거나 관심이 없는데 이렇게 한다는 건 모두한테 사랑받고 싶어하는 스타일. 고아라 씨를 헷갈렸다고요? 고아라 씨 예쁘죠. 고아라 씨는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내적 친밀감이 있어요. 그 반올림 때부터 굉장히 재밌게 봐가지고 그리고 제 친구 중에 배우가 한 명 있거든요. 그 배우인 친구가 반올림에 나왔었어요. 아주 굉장히 내적 친밀감이 있죠. 저의 친구의 친구기 때문에 고아라 씨가. 고아라 씨 요즘 뭐 하시죠? 여전히 미인이시네요, 고아라 씨는. 근데 뭐 어쨌든 친구의 친구기 때문에 고아라 씨가 귤을 까준다? 먹지 않겠습니다. 경수 폭스다. 그니까요. 완전 여우야. 알 거야, 경수도. 내가 이렇게 하면 여자들이 넘어온다는 걸. 고아라 씨 결혼하셨어요. 축하드립니다. 정숙 씨는 그 귤 반쪽에 계속해서 의미를 부여합니다. 경수가 특별히 말도 없이 생색도 내지 않고 자연스럽게 나를 계속 챙겨주더래요. 너무 심쿵이었대요. 자, 그리고 다시 카메라 공용 거실로 이동하고요. 경수 씨는 굳이 옆자리에 앉은 정숙 씨한테 귓속말로 저 좀 자러 가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날에 2시간밖에 못 주무셨대요. 어쨌든 그래서 경수 씨는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녁 11시 우리의 경수 씨는 많은 여자들의 마음속에 씨앗을 뿌려놓고 자빠져 자러 갔습니다. 엥? 이 비니는 뭐죠? 갑자기 경수 씨 인터뷰가 나오는데 경수 씨가 뭐 이상한 말도 안 되는 골무 같은 걸 머리에 쓰셨거든요. 머리빨인가? 이 남자 뭐지? 그리고 경수는 이야기해요. 아직은 이성적인 느낌을 안 가지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대요. 일단 이 모자도 좀 벗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뭐지 모자가? 내일 자기소개가 남아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경수 씨는 에너지를 비축하는 판단을 하셨대요. 근데 뭐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첫날부터 막 이렇게 막 뭐랄까 너무 가까워지고 스킨십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머릿속에 몇 명이 지나가는데 그런 것보다는 조금 탐색전 오래 하는 거 전 좋다고 보거든요. 스타일링이 커피 프린스 때 공유 스타일이다. 그래요? 본인도 스스로 공유한테 좀 꽂혀 있으시나 봐요. 행동이나 표정도 그래요. 커피 프린스를 봤는데 너무 예전이라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저는 이성적으로 끌림이 있는 여자가 없어 보인다. 그런 것도 좀 있어. 확 끌리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경수와는 반대로 첫날부터 아주 끈적한 느낌이 나는 두 분이 있죠. 아까 하이볼부터 해서 영숙과 영철입니다. 두 분은 또 콕 붙어 앉아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있네요. 영철 씨는 뭐 영숙 씨랑만 계속 얘기를 하고 싶다라고 얘기합니다. 역시나 첫날부터 굉장히 섣부른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 그리고 영숙 씨는 그 문제의 장면을 언급합니다. 근데 솔직히 영철 씨가 첫 등장했을 때 밥 먹었어요? 그거 하셨잖아요. 그것 때문에 여자들 사이에서 입방아에 좀 오르내렸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영철 씨는 얘기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 밥 먹었냐고 물어본 건 영숙님이었대요. 근데 영숙 씨가 못 봤대요. 그래서 여러 번 시도를 했는데 하필이면 눈이 마주친 게 영자였대요. 근데 그걸 못 봤는데 여러 번 시도한 것도 좀 쎄하지 않아요? 그걸 못 보고 있는데 왜 계속 물어봤지? 그래서 제작진은 또 굳이 그 밥 먹었어요 밥 그 장면을 다시 보여주는데요. 다시 봐도 정말 꼴배기가 싫군요. 자기가 배가 고팠나 보죠. 라고까지만 얘기하시면 되는데 왜 에잉쯧 이건 왜 붙죠? 쿨하게 자기가 배가 고팠나 보죠 라고 해놓고 입이 조금 씁쓸하시긴 한가 봐요. 그리고 갑자기 뭐 대화 주제가 바뀌었어요. 영숙 씨는 자기 개발을 좋아하고 무료하게 시간 보내는 것보다는 뭔가를 계속하는 걸 좋아하신대요. 근데 영철 씨는 반대래요. 평범함을 그냥 추구한대요. 게다가 영숙 씨는
리더십 있는 스타일을 좋아한다라고 얘기하고요. 갑자기 영철 씨는 먼 산을 쳐다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리더십 있을 것 같지는 않아. 영철 씨는 얘기합니다. 나서지는 않는데요. 잘. 영철 씨 인터뷰가 나옵니다. 영숙이랑 대화를 해봤는데 자기만의 기준이 명확하더래요. 그리고 영철 씨는 자기만의 기준이 있는 사람을 좋아하신대요. 근데 명확한 자기 기준이 영철이랑 안 맞잖아 지금. 그리고 이번엔 영숙 씨의 인터뷰가 나옵니다. 영숙이 원하는 이성상과는 영철 씨가 거리가 좀 있대요. 그래서 관심은 있어 보이지만 마음을 확신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영숙은 얘기하네요. 그리고 영숙 씨의 마음속 1순위는 영철이랑 그렇게 대화를 많이 했지만 경수래요. 자, 그리고 카메라는 옥순과 영호에게로 옮겨갑니다. 그리고 옥순 씨는 대뜸 영호 씨한테 첫인상 선택 누구 했냐라고 물어보고요. 영호는 영숙을 골랐다라고 얘기하고 옥순 씨는 왜요? 마음에 들어요? 라고 물어봅니다. 영호 씨는 수줍게 외모가 제일 마음에 들었다라고 얘기하네요. 그리고 옥순 씨는 그렇구나. 그럼 지금은 어때요? 라고 물어봐요. 외모가 그때랑 지금이랑 달라졌나요? 외모는 그대로 아니야? 지금도 영숙 씨가 제일 예쁘겠죠. 근데 영호 씨는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하고요. 옥순 씨는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호쾌하게 웃으시네요. 영호 씨는 갑자기 저는 사실 외모는 크게 안 봐요 라고 얘기하네요. 그리고 옥순 씨는 갑자기 왜요? 외모 봐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영호 씨가 외모를 보기 시작하면은 제일 마이너스인 사람이 옥순 씨가 될 수도 있지 않아요? 이게 보면은 옥순 씨가 가지고 태어난 건 나쁘지가 않다. 지금 옥순 씨 얼굴이 나오거든요. 가지고 태어난 건 나쁘지 않은데 관리가 좀 소홀했다. 그런 느낌은 좀 있어요. 그렇죠? 옥순 씨는 뭔가 리즈 시절에 정영돈 씨를 닮은 것 같다고요. 정영돈 씨 귀엽게 생겼죠. 뭐 호감이잖아. 정영돈 씨. 가만히 보고 있는데 좀 그 정영돈 씨 느낌이 있긴 있다. 옥순님 순살 되겠다고요? 근데 이미 좀 순살 같긴 한데. 제가 웬만해서는 이렇게 막 살 좀 빼시라 이런 얘기 절대 안 하잖아요. 근데 옥순 씨는 조금 빼셔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가지고 태어난 거 대비해서 지금 포텐이 안 터지고 있어가지고 더 늦기 전에 조금 체중 관리 조금만 더 하셨으면 좋겠어. 옥순 씨는 본인의 삶을 줏대 있게 살아가는 사람을 좋아하신대요. 옥순 씨는 주변에서 너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돈 벌어라는 얘기를 들으면 나중에 남편이 일 그만두고 하고 싶다는 게 있으면 밀어주려고 돈을 모은대요. 그러신가 보네요. 근데 제가 인생을 살면서 경험한 그 진리에 가까운 걸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그러니까 나중에 남편이 사직을 하고 싶다는 게 있으면 이제 옥순 씨가 밀어주고 싶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제 결혼하고 나서 남편이 사직하고 사업을 보통 시작하면 망할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옥순 갑자기 그쵸? 뭐 얼마나 벌길래 너무 포장한다. 그러니까 뭐 그 돈을 대단히 많이 버실 것 같지도 않은데 갑자기 힐러리에 빙의했다. 그리고 저런 식으로 남편을 밀어주면은 그 남편 버릇만 나빠지는 건데 그쵸? 제가 인생을 살면서 느낀 게 뭐냐면 그러니까 사업해서 성공할 사람들은 애초에 성공을 해 있지 뭔가 저런 식으로 갑자기 결혼하고 나서 사직을 하고 사업을 시작해서 게다가 와이프가 돈을 대줘서 성공할 확률 저는 3% 미만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성공할 사람이면 이미 뭔가 사업을 하고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얘기를 듣고 영호 씨는 그래요? 그러면 나 도와주면 뭐 하지? 어디 여행 가지? 뭐 이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옥순 씨가 그런 영호 씨를 보더니 되게 잘생겼다라고 얘기를 해요. 잘생긴 얼굴은 아니지 않아, 영호가? 그냥 평범이지. 잘생긴 얼굴은 절대 아닌데. 영호 씨 잘생겼어요? 이건 좀 한번 짚고 넘어가야겠는데? 잘생긴 얼굴은 아니지 않아? 그리고 옥순 씨의 공격은 멈추지 않습니다. 왜요? 제가 이런 얘기 하니까 연애세포 살아나나요? 살아나고 있나요? 라고 얘기하고 영호 씨는 또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작정한 거라고요? 아니 이게 투표 한번 합시다. 이거 오랜만에. 영호 잘생겼나요? 미남이다. 자 설문조사 들어갑니다. 미남인가 아닌가? 의사치고 괜찮다고? 의사예요? 1화에 나왔었나? 옥수님이 치명적인 대사를 많이 하신다. 트렌디상? 트렌디하다고요? 이 얼굴이? 그러더니 옥순 씨는 또 제가 이렇게 칭찬해드렸는데 저는 어때요? 라고 얘기하고요. 영호 씨는 옥순 씨의 얼굴을 빤히 쳐다봅니다. 그리고 옥순 씨한테
가만 얼굴을 보니까 옥순 같아요라고 칭찬을 해줍니다. 되게 센스 있는 칭찬이네, 그쵸? 그 얘기를 듣고 옥순 씨는 절대 예쁘다고 하지는 않아라고 얘기하는데 뭐 옥순 같아요가 뭐 굉장히 칭찬이죠. 영호 씨는 부끄러워서 뭐 예쁘다는 얘기까지는 잘 못하겠대요. 나의 남자 기준은 여자들이 좋아하는가 아닌가인데 절대 여자가 먼저 고백할 상은 아니다. 그래요? 그 부분은 좀 잘 모르겠네, 저도. 영어 괜찮긴 한데 의외로 굉장히 까다로운 상이다. 내적인 그 조건이 좀 까다로울 것 같긴 해요. 이게 굳이 느낌을 얘기하자면 저는 이제 옥순 씨 같은 분은 하나의 그 철제 캐비넷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냥 겉에 있는 문을 하나를 열면 그 안에가 훤히 다 보여. 옥순 씨 같은 분은. 근데 영호 씨 같은 분은 겉으로 보기에는 뭐 무던해 보이지만 사실 한꺼풀 벗겨 보면은 철제 서랍인데 막 6칸, 7칸짜리 서랍 있잖아요. 서랍 하나를 열더라도 절대 다른 마음의 서랍은 알 수 없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옥순 씨는 한 겹만 열면 다 보이고 영호 씨 같은 분은 좀 비밀이 많은 스타일? 좀 깐깐하고 트렌디상도 아니다라고 치려고 하셨다고요? 그쵸? 수진님한테 마이너스 점수 드릴까 말까 좀 고민하고 있었는데 다행이네요. 의사라는 조건이 붙으면 고백받을지도 하지만 외모로 고백받기는 어렵다. 의사가 맞긴 맞아요. 1화를 내가 기억을 못하는 건가? 어허. 영호 씨가 미남이다도 있네. 표가 봐줄만은 한데 미남은 아니다가 압도적이긴 한데 치과 의사래요. 자, 영호 씨 인터뷰가 나옵니다. 원래는 텐션이 높은 사람이랑은 잘 안 맞았대요, 평소에. 근데 옥수님은 조금 느낌이 다른 느낌을 받으신대요. 그래서 오히려 관심 표현으로 느껴져서 뭐 크게 부담스럽지는 않았대요. 좋은 성격이다라고 느낌이 드셨다고 합니다. 스포긴 한데 안경을 벗으면 훈훈한 느낌이 있다고. 오, 그래요?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제가 기준이 너무 높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일반인이고 영호 씨 정도면 그래도 뭐 중간 이상은 가죠, 사실. 그러니까 꿈이면 좀 괜찮을 것 같아, 그렇죠? 훈남 정도 될 것 같아. 갑자기 저 그 몇몇 참가자분들이 좀 떠올랐어요. 그 누구라고 말씀드리긴 좀 뭐하지만 막 짜장면만 드셨던 몇몇 참가자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을 갑자기 떠올리니까 영호 씨 정도면 상당히 괜찮은 남자구나라는 생각이 갑자기 또 드네요. 깔끔하시네. 장면이 전환되고요. 갑자기 상철 씨가 옥수님한테 산책을 청합니다. 야, 옥순 씨 뭐 인기 괜찮네? 키도 크시다. 그럼 키 크면 뭐 플러스 많이 되죠. 그래서 상철 옥순이 대화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옥순 씨가 카메라에 잡히는데 지금 이렇게 손가락으로 옥순 씨 하관을 좀 가려봤어요. 그러니까 정수리부터 눈까진 되게 예쁘셔. 정수리부터 눈까지는 되게 예쁘시고 좀 아쉽다. 근데 또 정수리부터 눈을 가려. 하관만 보이잖아. 코부터 하관을 보면은 조금 아쉬워. 조금만 이렇게 감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상철 씨는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친해지려고 친절한 거랑 이성적인 호감이 있는 거랑 다르네요. 뭐 당연히 다르겠죠. 그리고 옥순 씨는 얘기합니다. 저도 관심이 있기 때문에 산책을 따라 나온 거래요. 안 그랬으면 저도 날씨가 너무 추워서 안 나왔을 거래요. 근데 옥순 씨가 말이 너무 많다. 말이 너무 많네. 어쨌든 뭐 옥순은 만나고 싶은 상이 있는데 똑똑한 사람을 굉장히 좋아하시는데요. 상철 씨가 왠지 똑똑해 보이는데요. 뭐 변호사시니까 뭐. 그리고 특히나 상철 씨가 끼신 안경이 도수가 굉장히 높아 보여서 옥순 씨는 렌즈의 두께가 상철 씨가 똑똑하다는 증명이래요. 그리고 두 분의 불쾌하기만 한 대화가 계속 오가고 있습니다. 상철 씨는 나이 먹으면서 경험을 하면서 계속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뀌려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옥순 씨는 뭐 어떤 여자친, 어떤 구여친 작품이에요? 뭐 이딴 얘기를 하거든요. 불쾌해. 전 여자친구 중에 한 명이 잘 키워서 나한테 주는 거잖아요.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경솔해. 그러면서 어쨌든 뭐 어떤 구여친인지는 모르겠지만 감사합니다. 뭐 이딴 얘기를 해요. 저만 불쾌한가요? 근데 옥순 씨가 확실히 조금 나대는 성향이긴 하잖아요. 요 투표는 여기까지 합시다. 설문조사는 여기까지 하고 지금 요 제 영상 보시는 분 중에 남자분들도 좀 있을 거잖아요. 남자분들만 한번 투표해보죠. 옥순 같은 스타일
신나서 좋다. 나대에서 남자분들만 한번 투표를 해보죠. 놀랍게도 제 채널 성비가 7대 3이거든요. 남자분들 계신다면 한번 투표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진짜 유쾌한 사람은 좋아하거든요. 옥수는 완벽하게 너드 사냥꾼 같다. 너드남 사냥꾼 하니까 갑자기 왜 24 옥순이 떠오르죠? 저는 진짜로 신나는 사람은 좋아하는데 약간 억텐이 보여, 옥순 씨. 약간 억텐이 조금 있는 것 같아. 좀 두고 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뭐 더 두고 봐야 되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좀 나대서 싫다 쪽이긴 하거든요. 근데 옥순 씨는 좀 전에 막 영호 씨한테도 엄청 들이대더니 상철 씨한테도 뭐 허들이 없습니다. 뭐 저랑 더 친해지면 더 좋을 것 같다. 우리 더 친해져요. 뭐 이런 얘기를 막 해요. 확실히 너드남들은 되게 좋아하긴 하겠다. 그쵸? 나대면 언젠가는 사고치게 되어 있다. 저게 문제죠. 내향인이 외향인을 싫어하는 건 아니지만 소란스럽고 쉬지 않고 떠드는 외향인은 좀 힘들다. 극혐이죠. 저도 정말 좀 싫어요. 그런 스타일. 소란스러운 사람이 좀 싫어 나는. 중간 결과를 볼까요? 뭐야 5대 5인데요. 오 신나서 좋다가 꽤 많은데? 옥순 씨가 전문직한 멸사다. 그러게 눈이 좀 있긴 한가 봐요. 센스 있는 외향인은 좋은데 그런 경우가 드물다. 그 왜 그러냐면은 이제 이런 외향인 같은 경우는 말을 더 많이 하고 빨리 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물리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프로세싱 되는 절대적인 시간이 짧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말실수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센스 있기가 쉽지 않지. 상철 씨는 뭐 어찌 됐건 간에 이 시간이 너무 즐겁고 옥순이랑 맛있는 거 먹으러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상철 씨 인터뷰가 나와요. 나랑은 다른 성향인 옥순한테 관심이 간대요. 관심은 계속해서 더 커지고 있다. 영호 잘생겼다고요? 그러니까요. 볼수록 좀 볼매 느낌은 있어요. 그러니까 와, 이 부분이 잘생겼고 저 부분이 잘생겼다. 되게 잘생겼다라기보다는 그냥 눈, 코, 입 딱 봤을 때 약간 결격 사유가 없는 느낌? 근데 그 정도면 뭐 잘생겼다고 봐야죠. 옥순은 안 이쁜데 옥순이라 더 짜증난다. 그러면은 5959님이 진 거예요. 짜증까지는 내지 맙시다. 옥순 인터뷰가 나옵니다. 영호보다 상철 씨가 한 단계 더 사회화가 된 느낌이었대요. 아무래도 이제 직업이 변호사시다 보니까 그렇겠죠. 상철님이 제 텐션을 받아주는 느낌이 있어서 훨씬 좋대요. 근데 훨씬 좋다는 건 비교급이잖아. 비교급이라는 건 영호보다 상철이가 더 좋다는 뜻인. 또 그렇진 않을 것 같은데. 옥순이 이쁘다. 가지고 태어난 건 예뻐요. 그렇죠? 관리가 좀 소홀할 뿐이지. 비교급이 많네요. 영호가 나를 좀 버거워하는 느낌을 받았대요. 그냥 내가 챙겨주는 걸 감사해 하고 있는 것 같다. 근데 그건 사랑이 아니고 호감이 아니래요. 뭐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난리가 났네요. 자기 혼자 막 들이대더니 막 감정을 정의하고 있네. 내향적인 사람을 선호하지만 모든 걸 다 리드하는 것에서는 부담이 느껴지신대요. 피곤해. 무슨 씨 너무 피곤하다. 뭐 티키타카가 돼야 되는데요. 피곤해. 자, 장면은 바로 옆자리로 또 이동합니다. 이번엔 정희 영식이 나옵니다. 와, 진짜 기대 안 된다. 그쵸? 정희 영식 되게 기대 안 되네. 근데 영식 씨가 체격이 좀 좋지 않았나요? 정희 영식이 나란히 앉아 있는데 정희 씨가 어깨가 더 넓은데? 그리고 영식 씨의 과도한 눈살이 찌푸려지는 예의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술을 받을 때마다 계속 막 굽신굽신 계속 이러면서 술을 받아요. 꼴보기 싫어. 너무 싫어.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술이 들어갈수록 두 사람은 계속 가까워진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막 언성이 높아져요. 영식 씨가 막 왜요라니 뭐가 왜요야 막 이렇게 언성이 높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쓰잘데기 없는 뭐 술 받을 때 고개 꿈뻑거리고 막 이상한 주도 막 하는 것보다 그 말본세를 제대로 해 이 사람아. 무슨 이상한 말도 안 되는 예의는 차리면서 정작 대화할 땐 예의가 없네. 막 삿대질에다가 무슨 막 손날치기까지 하거든요. 그러면서도 술 받을 땐 굽신거려. 이게 뭐야? 너무 기괴하지 않아요, 이런 거? 그래서 뭐 화장이 두꺼운 여자죠. 첫인상 영표 받은 정희 씨가 영식 씨는 첫인상 누구 뽑았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영식 씨는 순자를 뽑았다고 얘기해요. 일관성이 없어서 가식으로 보인다.
그게 맞죠. 가식이죠. 사실 이런 남자를 조심해야 돼. 제가 얼추 한 2년 전부터 계속 드리는 말씀이죠. 이상한 매너 가지고 있는 남자 조심해야 된다. 진짜 쎄한 것이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굳이 불편하게 편한 사람 아무도 없는데 어거지로 막 비집고 들어가가지고 차문 억지로 열어주고 막 이런 막 말도 안 되는 매너들 있잖아요. 굳이 그냥 내가 의자 빼서 앉으면 더 편한데 기다리세요. 의자 절대 빼지 마세요. 해놓고 멀리 돌아와가지고 불편하게 의자 빼주고 이런 매너들. 이런 남자들만 조심해도 괜찮습니다. 사실 이상한 매너 가진 사람들 조심해야 돼. 차문 죽어라 열어주는 것도 이해 안 된다. 그 진짜 이상한 거거든요. 어디서 이상하게 배운 거야 사실은. 그러니까 경험이 없기 때문에 가능한 매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경험이 많은 남자들이 그런 매너를 보일까? 저는 아닐 거라고 봐요. 그리고 그건 여자를 생각해서 하는 배려도 아니죠. 뭐 자기를 위해서 하는 배려야 그런 건. 연애 초반이라도 전 죽어도 못한다. 하지 마세요. 안 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뭐 얼떨결에 정희 영식이 대화를 하러 나왔습니다. 근데 영식 씨가 이제 말실수를 하시네요. 정희 씨가 인기가 너무 많대요. 빵편데 뭔 인기가 많아. 정희 씨는 얘기합니다. 저 인기 없다. 영표를 받아서 진짜 속상했대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영표는 받은 것이 아니다. 표를 못 받은 것이다. 그래서 정희 씨는 자존감이 바닥을 찍었대요. 영식 씨는 제가 봤을 때 좀 술을 많이 드신 것 같거든요. 뭐 편해서 얘기하자고 불러낸 거래요. 근데 좀 많이 취하신 것 같아. 정희 씨랑 대화를 하면 기분이 좋대요. 술 많이 드신 것 같은데. 영식 씨는 얘기해요. 좋으면서도 편한 느낌을 받으신대요. 자, 그리고 눈 화장이 화려한 여자 정희 씨 인터뷰가 나옵니다. 처음 받아보는 관심이라서 굉장히 고마웠대요. 야, 근데 정희 씨는 화장 안 하신 거 좀 궁금한데. 그리고 장면은 전환되고요. 이번에는 순자와 영수가 1대1 대화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수 씨는 또 순자 씨한테 외투를 덮어주네요. 영수는 호감이 있다는 얘기를 오늘 안 하면 후회할 것 같아서 따로 불러냈대요. 순자 씨는 감사하다. 그리고 두 분이 장보기 멤버였대요. 장보기 통편집 됐네. 장보기 하면은 또 28기 이야기 영수 씨가 레전드였죠. 두 분이 장보기에 가서 마치 2인 1조라도 된 것처럼 착착착착 장을 잘 봤대요. 그래서 순자가 보기에는 되게 센스 있게 잘 챙기는 남자구나라는 느낌이 들었대요. 그래서 내가 부족한 걸 채워줄 수 있는 센스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까지 들었대요. 말을 참 예쁘게 하시네. 그래서 영수 눈에도 순자가 굉장히 귀엽고 좋게 보였대요. 그렇게 뭐 큰 영향가는 없이 두 분의 대화도 끝이 났네요. 잠들기 전에 순자 씨가 영숙 씨를 찾아왔다고 합니다. 영숙은 오늘 이제 내 표를 받았잖아요. 좋았는데 뭐 기뻐하긴 이르다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근데 처신을 잘해야겠다. 인기가 있으니까. 사실 이제 영숙, 순자 이 두 분이 조금 메인 스트림이긴 하죠. 그리고 두 사람은 솔직히 마음을 터놓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둘 다 마음속에 경수가 있다는 걸 확인하게 됐습니다. 영숙 씨도 자꾸만 그 얘기를 해요. 맞은편에 앉아서 경수를 가만히 봤는데 공유가 보이더래요. 근데 순자 씨는 오늘 경수랑 대화를 못 해봐서 좀 아쉽대요. 옆자리에도 앉아보질 못했고. 자, 그렇게 뭐가 많기는 많았지만 단 하나 재미가 없었던 31기의 첫날이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이튿날이 밝았네요. 친구 보기 좋은 게 부럽다고요? 근데 사실 뭐 제 입으로 이런 얘기를 하긴 좀 뭐하지만 좋은 친구를 얻으려면은 내가 잘하면 돼요. 내가 먼저 친구한테 베풀려고 그러니까 그런 게 있거든요. 저는 스스로 좀 마음속으로 정해요. 예를 들면 결혼할 때도 좀 비슷한 마음일 것 같은데 내가 이 사람이랑 친구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고 평생 친구가 되기로 마음을 먹었어. 그러면 그 친구가 저를 서운하게 해도 그냥 잊어버립니다. 그냥 휘발시켜요. 그리고 솔직히 저는 살면서 죽을 때까지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친구들보다 더 나은, 더 친숙한 관계를 만들 자신이 없거든요. 그러면 지금보다 더 나은 관계를 만들 수 없으니까 잘하는 거예요, 친구들한테. 굳이 내가 조금 더 손해 보려고 하고 친구들한테 좋은 거 있으면 친구들 먼저 주고 이렇게 하면은
친구 관계도 조금씩 더 좋아지고 그 친구들도 이제 인성이 괜찮으니까 제가 이제 평생 친구 하기로 마음 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 친구들도 막 발벗고 나서서 저 도와주고 그런 뭐 선순환 관계라고 해야 될까요? 친구 보기 좋으려면은 내가 먼저 잘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자, 아침부터 꽃단장 중인 것은 영숙, 옥순, 정희 씨입니다. 정희 씨 생얼 오늘도 못 보겠는데? 이미 화장이 꽤나 진행이 된 것 같은데요. 옥순 씨는 어제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 목이 아프시대요. 그리고 잠시 후에 정희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최고의 인기녀 영숙에게 다가가서 이제 사전 조사를 합니다. 오늘 누구랑 대화할 거냐라고 물어봐요. 그렇죠. 최강자의 동태를 살피는 것 중요하죠. 이 투표가 잠깐만 27분이나 투표를 해주셨거든요. 지금 이 채팅방에 남자가 이렇게 많다고? 어쨌든 옥순 같은 스타일은 나대서 싫은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81%네요. 영수 씨는 경수랑 영철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정희 씨도 본인의 마음을 얘기합니다. 영수랑 경수래요. 네, 비상인데 이거 오늘 지금 컨디션이 안 좋은데 재미가 너무 없는데 이거 자꾸 집중력이 분산되네. 큰일이네 이거. 그리고 뭐 그다지 궁금하지 않은 영자 씨의 속마음이 나옵니다. 영자 씨는 첫인상은 영철이었는데 경수 씨로 바뀌었대요. 생각보다 경수님이 되게 잘생겼대요. 그리고 순자 씨도 얘기합니다. 옆에서 보니까 잘생기긴 잘생겼대요. 잘생긴 게 최고야. 마이너스 5만 점 티셔츠 굿즈를 달라고요? 근데 플러스도 아니고 왜 마이너스 5만 점이에요? 이렇게 해서 여자들은 얘기를 하면 할수록 모두의 마음속에 다 경수가 있다는 사실만 확인이 될 뿐이네요. 자, 장면이 전환되고요. 카메라에 잡히는 것은 경수입니다. 그 인터뷰에서 나왔던 말도 안 되는 비닐을 쓰고 계시네요. 근데 잠시 후에 정숙 씨죠, 이분이. 정숙 씨가 나와가지고 두 분이 자연스럽게 어딘가로 향합니다. 귀인 데이트인가? 맞네. 야, 귀인 데이트까지 됐어. 그리하여 전날 밤에도 분위기가 좋았는데 두 분은 아침 데이트도 함께 하게 됐습니다. 두 분은 식당으로 이동을 했고요. 메뉴는 우렁 쌈밥 정식이라고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메뉴가 아니라서 하나도 부럽지가 않네요. 그리고 정숙 씨는 저 모자 위에 쓴 선글라스는 뭐죠? 정말 극혐인데요. 어쨌든 그리고 뭐 별것도 아닌 얘기에 막 여심이 요동칩니다. 경수가 그냥 뭐 약간 조크 하나 치고 그냥 눈웃음 한번 쳐주면 정숙 씨는 물론이거니와 MC인 송혜나 씨도 계속 저 눈웃음 뭐야 라고 반응을 해주네요. 그러더니 경수 씨는 오늘 데이트 하게 되면 다대일 데이트 같은 것도 하겠네요 라고 얘기하더니 혹시 근데 정숙 씨 짜장면 좋아하세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정숙 씨는 좋아한대요. 근데 제가 가만히 봤거든요. 경수 씨 얘기하는 걸 봤는데 말이 좋아 포장 잘해서 신비주의지 그냥 이 남자도 재미없는데? 재미가 너무 없는데? 정숙 씨 인터뷰가 나와요. 당연히 좋았겠죠? 정숙 씨는 얘기합니다. 호감을 원래부터 갖고 있어서 좋았대요, 데이트는. 재미없어. 뻔한 얘기. 심지어 오늘 하루 중에 제일 좋았대요. 이제 막 하루가 시작이 됐는데. 근데 뭔가 이 두 분의 귀인 데이트가 뭐가 많이 내용이 있지는 않았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땐 경수도 정숙이한테 뭔가 호감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 근데 뭐죠? 경수 인터뷰가 나옵니다. 정숙이랑 나와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자연스러운 분위기였고 나쁘지 않았대요. 이거 오늘 재미가 심각한데 이거. 장면이 전환됐는데 솔로나라가 공연 거실이 나오고요. 영호 씨가 오늘 안경을 안 썼다고 하네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정희 씨가 안경을 벗어서 못 알아봤대요. 너무 잘생겨져가지고. 이거 참 보기 힘든데? 힘들다 이거. 그리고 잠시 후에 영호 씨는 또 기꺼이 옥순 옆자리에 가서 앉습니다. 그리고 이거 이제 옥순 씨가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데 영양가는 없고 재미도 없어가지고 제 입으로 굳이 옮기기가 이제 저도 목이 아픈데 어쨌든 옥순 씨는 얘기합니다. 영호 얼굴에서 빛이 나가지고 빛나는 남자인 줄 알았대요. 근데 영호한테 관심 없다며.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좀 보기 좋진 않네요. 근데 갑자기 그 얘기를 듣더니 영호 씨는 비치라고 얘기합니다.
아 재미없어 진짜. 최악이네. 최악이네 최악이야. 근데 옥순 씨가 오늘은 올블랙으로 옷을 입으셨는데 검은색이 더 잘 받으신다 어제보다. 그리고 옥순 씨는 또 짜증나는 얘기를 해요. 뭐 영호가 억텐이 없어 보인다. 그게 너무 매력이고 귓볼이 되게 두껍대요. 오, 근데 지금 자세히 보니까 되게 복귀이긴 하네요, 영호 씨가. 게다가 속눈썹도 되게 예쁘대요. 아, 진짜 들어주고 짜증나네, 진짜. 옥순 씨, 영호한테 관심 없다며. 재미도 없고 말은 계속 하는데 짜증만 나고 이거 옥순 씨 안 되겠다. 마이너스 100점 드릴게요. 쓸데없는 말을 너무 많이 하시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시청자기도 하면서 리뷰어기도 하잖아요. 이제 이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전달해드리고 이제 평을 해드려야 되잖아요. 리뷰어 입장에서 사실은 지금 31기 옥순 씨 같은 분이 제일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쉬지 않고 말은 하는데 건질 게 하나도 없어. 재미도 없고 피곤하기만 해. 참.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런 게 있어. 외향인이고 말을 많이 하고 나대고 그게 사실 문제는 아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재미가 없는데 말이 많으면 그것은 문제가 돼. 약간 옥순 씨처럼 말이죠. 그렇죠? 재미없는 사람은 알아서 좀 입을 좀 다물어 주시면 좋겠는데 옥순 씨는 재미도 없는데 얘기를 계속 하시네. 옥순님 마지막 총점이 얼마려나? 진짜 쓸데없는 말 노잼이다. 재밌기라도 해야 되는데 재미도 없는데 말이 너무 많아. 영호 씨 인터뷰가 나와요. 저를 재밌어 해주는 사람이 많진 않은데 옥순 씨가 저를 재밌어 하는 것 같더래요. 착각이죠? 어제 인터뷰에서 재미대가리 없다고 옥순 씨가 얘기했죠? 그리고 옥순 씨 인터뷰가 나와요. 뭐야 또 이 여자는 억텐 없이 자신의 모습대로 자연스럽게 하는 영호한테서 매력을 또 느꼈대요. 그리고 속눈썹이 되게 길어서 그것도 매력 포인트래요. 상대 뭐 장점을 아낌없이 얘기하는 게 옥순만의 호감 전달법이라는데 인터뷰에서도 쓸데없이 재미도 없는데 말이 너무 많아. 피곤해 죽겠어 진짜 이 여자만 나오면 텐션이 훅 떨어져요. 제가 지금까지 계속 생각을 해봤거든요. 오늘 왜 이렇게 텐션이 낮나 했더니 옥순 씨가 나올 때마다 텐션이 떨어져. 재미없는데 말이 너무 많아. 피곤하다. 자, 그리고 잠시 후에 영철 씨도 합류했다고 합니다. 뭐지 이게? 오늘 영숙 씨 비주얼이 왜 어제랑 다르죠? 영숙 씨가 어제랑 되게 다른데? 그리고 굳이 영숙 씨가 영철 씨 옆에 착 붙어가지고 내가 할래 내가 라면서 소금통을 뿌려서 소금을 대신 뿌리고 있는데요. 이거 뭐야 이게? 첫날 이튿날부터 너무 나가는 거 아니야 영숙 씨? 자, 장면은 전환되고요. 웬 이상한 남자가 갑자기 뛰고 있습니다. 영식이라는데요. 영식 씨는 조깅을 하고 숙소에 돌아와가지고 뭐 정희 씨가 달걀 후라이를 한다는 이야기에 관심이 높아졌대요. 그래서 정희 씨는 영식 씨 제가 해드릴게요. 써니사이드업 좋아하세요? 라고 물어보니까 영식 씨가 써니사이드업이 뭐냐고 물어보네요. 모를 수 있죠. 호텔 조식 많이 안 드셔보셨으면 모를 수 있죠. 그렇게 영식 씨도 정희 씨 옆에 착 붙어가지고요. 계란 후라이 하는 걸 보신다고 합니다. 아이고, 근데 물기가 있었나 봐요. 계란 후라이 하던 기름이 팍 튀면서 정희와 영숙을 덮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영식 씨는 정의의 사도가 나타나듯이 냉큼 후라이팬에 달려들어서 그 계란 후라이를 아주 혼내주네요. 대단한 매너남 나셨다겠죠? 그리고 더 이상은 기름이 튀지 않게 커다란 접시를 꺼내가지고 정희 씨 얼굴 앞에다가 대줍니다. 대단한 매너남이다, 그쵸? 야, 그리고 지금 정희 씨가 만들고 있는 계란 후라이가 나오거든요. 진짜 되게 못하시는데? 이거 내가 발로 해도 이거보다 잘할 것 같은데? 엉망진창인데요, 모양이? 그 계란 후라이를 보고 영식 씨가 또 과도한 칭찬을 해요. 브런치 가게에서 나오는 음식 같다고 얘기를 하니까 정희 씨가 브런치 한 번도 안 드셔보셨죠?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영식 씨가 너무 과해. 그러니까 필요 이상의 잉여스러운 매너가 너무 많아. 기름 튄 게 오늘 가장 다이나믹한 장면이에요. 미치겠네. 근데 다른 건 몰라도 영식 씨가 진짜 너무 좀 모든 행동이 조금 기름져 있긴 해. 그쵸? 담백한 맛이 없어 사람이. 정희 씨 인터뷰가 나옵니다. 계란이 튈 때 영식이가 막아줬대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소중하게 대해주는 느낌을 받으셨대요.
영식이 내 옆에 있어준 것이 호감 시그널이었다. 아, 드디어 장면이 전환되고요. 드디어 자기소개다. 길었다 진짜. 그러니까 뭐가 되게 얘기가 되게 많고 사람이 모여서 장면은 되게 많았는데 지금 와서 돌이켜 보면 건질 게 하나도 없어. 아씨,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러니까 호빵을 집어들어서 먹었는데 팥이 하나도 없고 다 그냥 밀가루밖에 없는 느낌? 어쨌든 장면이 전환되고요. 솔로분들의 자기소개가 나올 예정입니다. 저는 보다가 옥순 씨 때문에 지금 당 떨어져가지고 솔직히 옥순 씨만 아니었으면 오늘 방송이 1시간 50분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 옥순 씨 없었으면 1시간 20분 안짝으로 끊었을 수도 있어 솔직히. 근데 오늘은 이제 2부 방송이 예견이 돼 있잖아요. 키링 조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진짜 한 분당 한 5분 정도씩만 해서 자기소개는 좀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그래서 사실 뻔하잖아. 자기소개하고 나면은 남자분들 여자분들 이제 숙소에 들어가서 스텔라 떡볶이 먹으면서 혹시 자기소개 들은 후에 달라지신 분 있으세요? 이러면 사람들 다 손 들어가지고 그 최고의 인기남 인기녀. 저는 경수 씨가 더 좋아졌어요. 저는 순자 씨가 더 좋아졌어요. 이게 뭐 매번 있는 WWE잖아요, 사실. 뻔하죠, 그렇죠? 나는 솔로가 2화, 3화까지는 정해진 템플릿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 꽉 잡으세요. 안전벨트 매세요. 과속하겠습니다. 자기소개.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한 분당 5분을 넘지 않도록. 자, 시작합니다. 솔로나라 31번지 자기소개가 시작이 됩니다. 첫 번째 순서는 영수입니다. 우리들의 고유 영수죠. 영수씨 풀샷이 나오는데 기장감이 좀 아쉽다. 나이는 89년생 36살. 태어난 곳은 부산, 사는 곳은 서울시 마포구다. 마포구 좋죠. 직업은 자동차 디자이너라는데요. 자동차 디자인을 어디서 하시지? 현대기아인가? 학교는 홍대 산디과를 나오셨고 그 얘기를 듣고 정인 씨가 미쳤다라고 얘기하는데 동문이신가? 영수 씨는 해외 유학파래요. 워킹 홀리데이도 다녀오셨고 유럽과 중국도 갔다 왔다. H 자동차 회사에서 4년간 근무한다는 걸 보면은 현대에서 일하시나 봐요. 그리고 활동적이고 도전하는 것도 좋아하셔가지고 취미로는 그림을 그리신데요. 그림 잘 그리신다. 게다가 종합 격투기까지 하신다. 까불면 안 되겠네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쎄하게 느끼는 취미죠. 프리다이빙을 하신다. 저는 프리다이빙 하는 사람 치고 결혼에 적합한 사람을 못 봤어요. 아직까진. 지금까지 나는 솔로에서도 취미로 프리다이빙을 즐긴다는 참가자들이 있었거든요. 꽤 많았는데 빌런이 아니었던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 결혼이랑 잘 안 맞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프리다이빙 하는 사람이. 어쨌든 정말 영수 씨는 입을 열 때마다 더 쎄해집니다. 취미가 너무너무 많으시대요. 조깅도 하고 복싱도 하고. 작년 목표는 풀코스 마라톤 출전이었고 생활체육대회에 출전하는 거였는데 둘 다 성공을 했대요. 이 결혼 못할 것 같은데 이 사람. 자기 욕구가 너무 강한데 이 사람은. 이런 분은 결혼하면은 못 살죠. 결혼하고 아기 낳으면 지금 하는 취미 활동 아무것도 못 하는데 저는 취미 부자들은 좀 결혼이랑 안 맞다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리고 순자 씨가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가정과 취미 중 하나만을 선택해야 한다면 영수 씨는 그림 그리기 빼고는 안 해도 다 상관이 없대요. 그림도 그릴 시간이 없어요. 애기 한번 낳아보세요. 당연히 가정이 우선이다 라고 뭐 얘기는 하겠죠. 아직까지 뭐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 영수 씨의 이상형은 광대 나온 여자다. 자, 다음 남자가 등장합니다. 영호네요. 영호 씨는 울산에 사신대요. 그리고 직업은 치과 의사시래요. 개원하신 지는 3년 되셨고 나이는 92년생. 조금 나이에 비해서 조금 들어 보이신다. 취미는 운동은 잘 안 하신대요. 취미로 음악 듣는 거 좋아하시고 영화나 음악 감상을 하면서 활력이 보충이 된대요. 게임도 좋아하시고 게임하면서도 울고 저도 게임하면서 많이 울긴 해요. 근데 여자분들이 또 감수성이 없죠. 게임하면서 어떻게 울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요즘 게임은 약간 영화처럼 나와요. 약간 체험하는 영화 같은 느낌?
저 이런 얘기 하시면 또 아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 개인적으로 그 게임 중에 위쳐 3라는 게임이 제 인생 게임이거든요. 안 해보신 분들은 꼭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거 하면 울 수밖에 없어요. 그 게임은. 학교도 서울대학교 나왔다가 경북대학교 치대를 갔다. 어? 지금 저분이 누구더라? 이름도 헷갈려. 현숙 씨인가? 현숙 씨죠. 31기 현숙 씨. 저분은 오늘 아예 등장을 안 하시는 거예요? 얼굴만 중간중간에 한두 장면 나오네. 어쨌든 영호 씨의 이상형은 모찌상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갑자기 뭐 옥순 씨와 영호 씨의 파티 플레이가 펼쳐집니다. 옥순 씨가 뭐 본인의 매력 포인트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하니까 영호 씨가 직접 대답해 주시면 안 되냐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옥순 씨가 대답을 해줍니다. 영호의 매력은 억텐이 없대요. 본인만의 페이스를 유지한대요. 이게 뭔 장면이냐 이게? 불쾌해. 다른 매력들은 내가 영호한테만 따로 아까 얘기를 했으니까 잊지 말아달라 라면서 두 분이 환하게 웃는데요. 짜증나네. 뭐 하는 건지 모르겠네. 그리고 영호 씨는 굳이 장기자랑을 준비했다고 얘기하네요. 뭘까? 노래는 좀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뭐야 이거? 색소폰이네? 차라리 악기가 낫다 그래. 노래는 진짜 좀 들어주기가 힘들어. 이게 뭐죠? 그냥 색소폰 연주만 하는 게 아니라 무슨 반주가 있는데? 쿵짝쿵짝? 야, 너듬이 폭발하는데요? 신나는 색소폰 연주가 시작이 되는데 모르는 노래긴 하거든요. 근데 어디서 나온 노래냐면 신세기 에반게리온의 주제가래. 에반게리온 그 대표적인 너드들의 상징 같은 애니메이션이죠. 진짜 덕후신가 보다. 색소폰으로 애니메이션 주제가를. 근데 그래도 여기에는 오타쿠는 없나 봐요. 이 노래를 알아채는 사람은 없네요. 왜 하필 이 노래를 고르셨을까? 자, 세 번째 남자가 등장합니다. 영식입니다. 영식 씨는 89년생, 36살이라고 합니다. 사는 곳은 인천 송도다. 하는 일은 IT 프로젝트 매니저래요. 고향은 부산이고. 그리고 영식 씨는 본인의 장점 세 가지를 이야기한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가 굉장히 화목한 가정 환경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본인 입으로 우리 가족 너무 화목해 라고 얘기하는 사람 치고 실제로 가서 봤을 때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았던 적이 거의 없다. 저는 진짜 화목한 가정은 이런 얘기 잘 안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가족 진짜 화목해 화목 무새들은 한번 좀 직접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좀 견해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 집 너무 화목해 라고 얘기하면 오히려 좀 쎄하다. 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좀 지켜봐야겠죠? 영식 씨는 본인의 두 번째 장점을 강한 책임감을 꼽습니다. 책임감이 강해서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자부할 수가 있대요. 그리고 세 번째는 체력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몸이 상당히 좋으시네요. 피트니스 대회까지 나가셨다고 하네요. 그리고 영식 씨는 틈새 재력을 자랑을 합니다. 취미가 어머니랑 같이 골프를 치는 거래요. 나 집에 돈 좀 있어 라는 뜻이죠. 그래서 영식 씨는 스스로를 돌아보았을 때 좋은 가장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셨대요. 그래서 결혼할 사람을 찾으러 이곳에 왔다. 그리고 영식 씨도 굳이 또 장기자랑을 준비해 오셨다고 합니다. 응급실 노래 아시죠? 그 노래를 굉장히 매가리 없이 부르시네요. 이 바보야 진짜 아니야. 공기반 소리반인데. 이제 큰일이네. 지금 자기소개 이제 3명 봤는데 왜 이렇게 잠이 쏟아지는지 모르겠네. 앞으로 이제 9명 남은 거 아니에요? 미치겠네 이거. 어떡하지? 뒷목도 뻣뻣하고 미치겠네 이거. 여러분들 다 살아 계시죠? 지금 얼마 전부터 자기소개 시작하고 나서부터 채팅이 안 올라오는 걸 보니까 여러분들도 사실 다 저랑 비슷한 상태신 것 같아요. 의리로 버티는 거야 사실 지금 다들. 힘들어. 너무 힘든데 이거. 극한 직업이다. 나는 솔로 리뷰어. 극한 직업이다. 자, 뭐 방법 있겠습니까? 봐야죠. 그리고 인천에 사시는 집은 자가래요. 대단하네. 차라리 저번 기수가 더 재밌었다고요? 잠깐만, 30기 자기소개를 한번 생각해볼까? 30기 자기소개. 완전 극초반 부분은 30기가 더 나았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3명이야. 미치겠어요 진짜. 영식 씨는 배우자가 일 욕심이 크면 본인이 집안일 할 의향도 있대요.
육아도 할 수 있대요. 자, 다음은 영철 씨의 차례입니다. 영철 씨는 88년생 37살이라고 합니다. 충남 당진의 현대제철에서 기계정비 일을 하신대요. 남초 환경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이성을 만날 일이 없었대요. 그래서 이성을 볼 때 오래 안 보고요. 10초, 짧으면 5초 안에 결정을 하신다고. 이거 뭐 자랑이라고 하는 걸까요? 나 굉장히 경솔한 남자야 라는 걸 자랑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친구같이 편안한 연애를 추구하신대요. 그러니까 이게 경험도 없고 인간관계에 대한 이해도가 없으니까 저는 이런 얘기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5초 만에 10초 만에 사람을 보고 결정을 했는데 어떻게 친구같이 편안한 연애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래오래 두고 됨됨이를 봐야지. 그러니까 조금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나는 급하게 아무나 그냥 첫눈에 반하면 그 여자를 고를 건데 그 여자랑 친구같이 편안했으면 좋겠어. 이거 말이 안 되잖아, 사실. 영철 씨 정말 죄송한 얘기이긴 한데 별로예요, 좀. 좀 별로야. 좀 쎄해.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좀 쎄해. 인간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에 대해서도 이해도가 좀 없는 느낌. 그리고 활동적인 취미보다는 집에서 영화 보거나 게임하거나 하는 걸 좋아하신대요. 그리고 영철 씨는 지금 일하시는 직장을 포기 못해서 당진에서 계속 살아야 된대요. 자, 그렇게 쎄한 남자 영철의 자기소개도 끝이 났고요. 다음은 광수의 차례입니다. 광수 씨도 오늘 딱 한 카트 나왔었는데, 그쵸? 광수 씨는 단상에 오르자마자 정말 안타까운 모습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꿈꾸는 사람 31 광수입니다. 라고 본인을 수식하는데요. 너무 안타까워, 광수 씨는. 꿈만 꾸시다 갈 것 같아가지고 좀 벌써 안 됐네요. 나이는 89년생 36이래요. 경기과학고를 나와서 성균관대 반도체 시스템 공학에서 학석사를 마치고 사는 곳은 동탄에 살고 있다. 동탄 좋죠.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에서 SSD 매니저로 활동하고 있대요. 와, 완전 핵심이네. 핵심 파트네. 취미는 골프, 와인, 커피래요. 이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돈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커피긴 한데, 그 취미긴 한데, 조금 이게 안 좋게 느껴질까? 그리고 광수는 본인을 상징하는 키워드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몰입이래요. 광수 씨는 몰입하는 걸 좋아하고 특히 연애할 때 그런 점이 더 두드러진대요. 연애를 시작하면 그 사람만 보고 몰입을 하는 스타일이래요. 두 번째는 따뜻함이라고 얘기합니다. 광수 씨는 어렸을 때부터 사랑을 많이 받고 헌신적인 부모님 밑에서 자랐대요. 그래서 받은 만큼 베푸는 걸 좋아하신대요. 세 번째는 굳건함이라고 얘기합니다. 사회 초년 시절에는 연약했지만 지금은 굉장히 강해졌다라고 생각을 하신대요. 옥순이 좋아하는 똑똑한 남자인데 옥순 씨가 과연 광수를 좋아할까요? 좋아할 확률 0.5% 미만 아닐까? 광수의 이상형은 얼굴이 하얗고 잘 웃는 여자라고 얘기합니다. 약간 영숙 씨가 떠오르네요. 그리고 최근에 제일 행복한 게 뭐냐라는 질문에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만난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짓말이죠. 광수 씨,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못해도 짜장면을 최소 한 2번 정도는 드실 것 같은데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서 가장 행복하다라는 얘기가 얼마나 지속이 될 수 있을지 좀 궁금하네요. 어이구, 그리고 광수 씨는 완전 몰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만약에 상대가 부산에서 산다면 퇴직하고 부산으로 이직할 의향도 있으시대요. 아유, 대단하시네. 자, 6번째 남자 상철입니다. 상철 씨도 89년생 36살입니다. 서강대 수학과 나오셨대요. 와, 공부 진짜 잘하셨나 보다. 대학원을 로스쿨로 갔다. 현대해상 사내 변호사 하시구나. 지금은 서초동에서 법무법인 변호사래요. 상철 씨는 나는 솔로 나올 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대요. 나는 솔로라는 프로그램 자체가 여기 출연한 사람들이 왜 솔로인지를 보여주는,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프로그램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대요. 맞는 얘기죠. 그래서 나는 솔로에 출연하게 된 이유가 스스로를 점검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30기에서 이거랑 똑같은 얘기를 한 사람이 있지 않았나요?
방송을 통해서 내 모습을 좀 돌아보고 싶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있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날랑말랑하는데 그쵸? 있었던 것 같죠? 여러분들도 기억날 것 같죠? 내 모습을 방송을 통해서 점검하고 싶다고 했었던 관심 종자가 한 명 있었잖아요. 어쨌든 상철 씨는 그런 얘기를 하네요. 으악. 그렇죠. 악 소리가 절로 나오죠. 그리고 사는 곳도 마포구라고 합니다. 취미는 백패킹, 여행 뭐 이런 거 좋아하시나 봐요. 그리고 최근 취미는 요가래요. 저도 요가 하고 싶은데 못 하고 있거든요. 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또 취미가 나는 솔로도 보고 나솔 사계도 보고 그러신데요. 그리고 굉장히 옥순 씨가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합니다. 연애를 하다 보면 여자친구가 논리에 맞지 않게 행동을 할 때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 궁금하대요. 이런 일이 있죠. 야, 상철 씨 재밌는데요. 상철 씨는 직업이 보험 사건 변호사다 보니까 저한테 논리적이지 않은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원래 많대요. 그렇죠. 변호사들은 다 이게 억지 들어주는 직업이잖아요, 사실은. 이거 센스 있다 이거 대답이. 그래서 그런 쪽으로는 단련이 많이 되어 있대요. 요즘은 직업적으로 상대방이 이런 얘기를 나한테 왜 할까라는 의도 파악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편이래요. 자, 마지막 남자 경수가 등장합니다. 경수가 등장하자마자 여자분들은 일제히 입을 모아서 공유 닮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쨌든 경수의 자기소개입니다. 요가도 남자들이 나중에는 더 잘하게 된다. 힘이 좋아서. 저 요가 좀 배우고 싶어요. 요즘에 이렇게 몸이 여기저기가 쑤시고 불편하고 이래가지고 헬스는 재미없고 약간 요가는 그런 게 있어요. 헬스는 뭔가 그냥 근육 키운다는 느낌인데 요가는 몸도 만들면서 약간 치료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제 이미지가 맞나요? 어쨌든 약간 치료 같은 느낌도 있어가지고 요가 아니면 필라테스 하고 싶은데 둘 중에 어떤 운동이든 간에 좀 그 쫄쫄이 같은 걸 안 입을 수 있으면 그쪽을 좀 할 생각이긴 합니다. 저도. 경수 씨의 나이는 90년생 35살이라고 합니다. 사는 곳은 수원이다. 오. 수원에서 가게를 운영하시고 5년 차래요. 안경원을 운영하고 계신다. 안경사. 돈 잘 버시겠는데. 그래서 특히 자기소개할 때 오늘 안경을 쓰고 나오셨대요. 근데 안경 이쁘네. 경수 씨도 뭐 경험을 많이 쌓기 위해서 해외 생활을 많이 하셨대요. 그리고 30대가 돼서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노력을 했대요. 그리고 경수 씨는 알아보고 싶은 여자가 4명이나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경수 씨는 여자들이 웅성웅성 대건 말건 여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뭐 몇 명이든 간에 그건 제 마음이죠? 라고 받아칩니다. 그리고 여자들의 질문 수위와 적극성이 남다르긴 합니다. 영숙 씨가 질문을 해요. 어제는 일찍 주무셨는데 오늘부터는 적극적으로 할 예정이냐라고 물어봐요. 경수 씨는 역시나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상태 좀 봐가면서 최대한 한번 해볼 생각이래요. 그리고 순자 씨도 굉장히 집요하게 계속 질문을 합니다. 오늘 4명 중에 몇 명한테 대화를 시도해볼 생각이세요? 라고 뭐 이런 질문까지 하네요. 진짜 관심이 많네 경수한테. 경수 씨는 역시나 여유 있게 그냥 뭐 상황 봐가면서 움직이려고 해요라고만 대답합니다. 그쵸? 조급할 필요가 없지 경수는. 자 이렇게 남자들의 자기소개가 다 끝이 났습니다. 되게 재미없네 진짜. 큰일 났네. 30기도 초반에 되게 재미없었는데 진짜 역대급인데. 자 이번엔 여자분들의 자기소개가 시작됩니다. 첫 번째는 영숙입니다. 영숙 씨는 사회복지를 전공하셔가지고 지금 공기업에서 과장으로 일하고 계신데요. 루트 잘 타셨네. 이게 사회복지 전공해서 탈 수 있는 최고의 루트 아니에요? 괜찮냐고요? 괜찮지 않습니다 지금. 멘탈도 갈려나가고 있고요. 체력적으로도 힘들고 눈도 뻑뻑하고 허리도 아프고 힘들어. 나이는 90년생이래요. 영숙 씨는 목표 지향적이고 도전적인 성향이다라고 본인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바디 프로필과 피트니스 대회에도 나가셨다는데요. 이야, 전혀 안 어울리는데 인상이랑은. 이 인상이 너무 다른데? 근데 이거 1화에 나왔었나요? 좀 익숙한데? 그래서 영숙의 로망은 헬스장에서 남친이랑 같이 운동하는 게 로망이래요. 그리고 최근에는 좀 돈 버는 맛이 들려가지고 주말에 임장을 다니신대요. 근데 요즘도 이런 걸로 좀 돈이 돼요?
예전 같진 않을 거 아니야, 그쵸? 저도 부동산 쪽은 조금 약해가지고 요즘도 이런 게 돈이 되는지는 모르겠네. 오, 어쨌든 그래서 내 집 마련을 성공하셨대요. 그래서 그렇게 함께 임장을 다니거나 경제적인 투자에 의지가 있는 남자면 좋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는 곳은 부천, 직장은 인천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대출 어렵고 규제 심하고 또 부동산 모르겠네. 그리고 영숙 씨는 표현을 잘해주는 사람한테 끌리신대요. 마음속에는 세 명이 있다. 자, 두 번째 여자 정숙의 자기소개 시간입니다. 정숙 씨는 스케치북에다가 뭘 써오셨어요. 안녕하세요라고 스케치북에 써있네. 90년생 서울에서 태어나셨대요. 죄송합니다. 하품이 절로 나오네. 정숙 씨는 어렸을 때부터 발레를 하셨대요. 그리고 지금 하시는 일도 발레 강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을 할 때 가장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굉장히 피곤합니다. 그리고 정숙 씨는 이상형으로 본인의 일을 즐기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네요. 그 이야기를 듣고 영철 씨가 실실 쪼개기 시작합니다. 자, 다음 순서는 첫인상 2표를 받은 인기녀 순자의 차례입니다. 순자 씨는 솔로 나라를 생각하면서 시를 한 편 가지고 오셨대요. 네가 오기로 한 그 자리에 내가 미리 가 너를 기다리는 동안 다가오는 모든 발자국은 내 가슴에 쿵쿵거린다. 바스락거리는 나뭇잎 하나도 다 내게 온다. 기다려본 적이 있는 사람. 지루해. 힘든데? 31기? 31기 너무 힘든데? 와, 길기도 되게 길다, 시가. 시가 너무 긴데? 보면 순자 포지션이 대부분 그래도 인기가 있었던 것 같다.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순자 하면은 약간 좀 하얀 느낌? 저는 그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하얗고 귀여운 느낌? 뭐 어쨌든 간에 순자 씨는 91년생 만 34세다. 사는 곳은 서울시 광진구에서 사신대요. 광진구 자주 가는데. 하시는 일이 합정에 있는 출판사에서 일하신대요. 북 디자이너로. 순자 씨는 문학 소녀였대요. 순자 씨도 최근에 발레를 배우셨대요. 러닝도 하시고. 근데 저 이런 거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한국 사람들이 진짜 유행에 엄청 민감하지 않아요? 저 발레도 최근에 여자분들한테 엄청 인기 끄는 취미잖아요. 이전에는 폴댄스가 있었고, 그러니까 뭐 하나 유행하면은 그냥 운동조차도 다 너도 나도 똑같은 거 따라하려고 하는 게 나는 진짜 조금 그래. 저는 원래 한 러닝을 한 지 한 20년 됐거든요. 유일하게 제가 하는 운동이 뛰기예요. 달리기인데 얼마 전부터 무슨 뭐 러닝 크루다 뭐다 해가지고 사람들 막 우르르 뛰어다니잖아요. 난 솔직히 그거 보면은 좀 꼴사나워. 솔직히 얘기하면.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러닝 크루가 유행하고 나서부터 달리기를 안 하게 됐어요. 제가 좀 싫어가지고. 근데 이것도 얼마 안 갈 거 아니야. 또 요즘에 무슨 뭐 마라톤이니 러닝이니 되게 많이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이것도 길어야 한 3년이거든요. 이런 거 좀 그래, 그쵸? 이런 거랑은 또 일관되는 게 예를 들면은 붕어빵이야. 저는 어릴 때부터 붕어빵을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래가지고 10대 때, 20대 때도 붕어빵을 항상 사 먹었어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30대가 되고 이제 붕어빵을 사 먹으면 어린 여자애들인 저한테 와가지고 무슨 막 아저씨 같이 그거 막 붕어빵 같은 걸 드세요 막 이러거든요 저한테. 그러면 저는 야, 맛있어 이거. 그리고 아저씨라서 먹는 게 아니라 난 이거 10대 20대 때부터 그냥 좋아했어. 그냥 나의 개인적인 호불호일 뿐이야. 그냥 이걸 좋아해라고 얘기하면 너무 아저씨 같다고 막 그러는 거야. 근데 불과 얼마 전에 붕어빵 막 SNS에서 유행한 거 아시죠? 그때 저한테 붕어빵 먹으면 아재 같다고 했던 걔네들이 붕어빵을 사와가지고 너무 맛있다면서 나한테 되게 권하더라. 그런 거 보면서 참, 야, 니네들은 진짜 속도 없구나. 개인의 그런 게 없어. 나라는 사람에 대한 이해가 없고, 나라는 사람에 대한 철학이 없고, 그냥 뭐 SNS에서 보고 진짜 좋아 보이면 그냥 막연히 따라하는 건가? 그게 영혼이 있는 삶인가? 저는 이런 생각 좀 많이 하거든요. 이런 것만 봐도 무슨 막 발레를 막 하고 폴댄스 하고 러닝하고 막 이런다는 게 좀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좋아 보이진 않아요. 과도하게 막 유행에 편승하려는 게. 해외 떼거지로 달리는 사람 없죠. 그 풀빵 유행도 왔으면 요즘 진짜 안 보인다. 그죠? 요즘 그 국화빵 그거는 잘 안 보이죠. 붕어빵은 보여도.
그리고 순자 씨는 요리하시는 것도 즐긴대요. 어이구, 그럼 뭐 요리를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으시네요. 뭐 해외 요리도 다 하신대요. 제가 지금 순자 씨가 얘기하시는 걸 가만히 들어봤는데 순자 씨 본인의 성향이 되게 강할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이래. 나한테 터치하지 마. 약간 이런 거 되게 심하실 것 같은데. 깐깐함도 좀 있을 것 같고. 자, 다음 순서는 영자입니다. 영자 씨가 짧은 치마를 입고 오셨는데 다리가 굉장히 극세사 다리시네요. 세미 돌싱이라는 순자는 못하는 게 없는데 왜 헤어졌을까? 근데 뭐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못하는 게 없다고 해서 안 헤어지진 않죠. 보통 못하는 게 있든 없든 헤어질 사람은 헤어진다. 영자 씨의 나이는 94년생 31살이다. 건강검진을 했는데 신체 나이는 5살이 어리게 나왔대요. 그래서 신체 나이는 아직 20대다 라고 뭐 그다지 뭐 필요 있는 얘기는 아니죠. 영자 씨의 고향은 대구고요. 사시는 곳은 성남이다. 성남 좋죠? 직업은 토목 설계 엔지니어링 회사에 다니시고 계신데요. 그리고 영자 씨는 스스로의 장점으로 강한 생활력을 꼽습니다. 알바 경험이 굉장히 많으시대요. 신체 나이고 뭐 난소 나이고 그런 자랑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사실은 저게 내 신체 나이가 뭐 어떻고 난소 나이가 어떻고 한다는 게 사실은 나이가 많다는 뜻이거든요. 진짜 어린 분들은 저런 자랑 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자랑 할 시간에 차라리 하루라도 빨리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는 게 낫지. 뭐 나이는 계속 보고 가는데 그러니까 24기 옥순 씨도 저런 거 막 어필했었잖아. 난자 올려놨다고. 뭐 자랑이야 사실? 자랑은 아니죠. 영자 씨는 그래도 뭐 피팅 모델도 해본 경험이 있으시대요. 영자 씨의 취미는 필라테스와 사진 찍기다. 영자 씨의 이상형은 성숙하고 배울 점이 많은 사람이래요.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 말 예쁘게 해서 뭐 나쁠 건 없죠? 대리 수준에 끼신다고. 자, 5번째 여자 옥순의 자기소개 순서입니다. 옥순 씨는 93년생 32살입니다. 경영을 졸업하셨대요. 20대 때는 승무원이었다. 그리고 지금은 항공사의 전략기획팀에서 근무 중이시래요. 그리고 코로나 때 항공사가 어려워가지고 코로나 시기에 대선 캠프에서 대변인으로도 활동을 하셨었대요. 잠깐만. 근데 지금 얼핏 그 옥순 씨 대선 캠프 대변인 시절 사진이 나오는데 목도리가 빨강색이거든요. 뭐라고 쓴 거지 이게? 글자는 뭐라고 썼는지 잘 안 보이네. 지금은 학교 가신 그분? 잠깐만. 코로나 때 대선 캠프면은 그분이에요? 설마? 아 진짜?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코로나 때 대선이면은 근데 얼핏 검색해보니까 지금 국민의힘이라고 나오긴 하거든요. 이준석 후보였어요? 왜 국민의힘이라고 나오지? 근데 지금 다시 보니까 목도리가 주황색 같기도 하고 누구였을까? 누군지는 잘 나오진 않네요. 어쨌든 간에 좀 우파 쪽이었던 것 같긴 해요. 어쨌든 옥순 씨의 이상형은 조용한 사람이래요. 조용한 사람을 파헤치고 파헤쳐서 그 안에 숨겨진 면모를 나한테만 보여줄 때 옥순 씨는 쾌감을 느끼시고 매력을 느끼신대요. 이거 약간 조금 어긋나 있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리고 옥순 씨도 본인 입으로 본인의 가정이 굉장히 화목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검증 한번 해봐야죠. 사시는 곳은 영종도다. 그리고 정당 대변인으로 일을 했었다라는 얘기를 듣고 나서 정치 성향이 안 맞으면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물어봐요. 옥순 씨는 그냥 전공을 살렸을 뿐이지 정치색과는 무관한 행동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정치 그쪽 계열이 아닌데 대변인까지 했다고? 그건 좀 모르겠는데. 대변인을 할 정도면 그 성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대선 캠프 대변인까지 했으면서 정치색이 없다는 건 조금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아예 본인한테 정치 프레임 이런 게 씌워지는 게 싫었으면 그냥 대선 캠프 얘기는 하지 말지. 그래서 오히려 정치 성향이 있다고 하는 것보다 더 별로야. 그렇죠? 답변이. 그리고 옥순 씨는 또 쎄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는 마음에 드는 남자가 생기면 등산을 억지로라도 끌고 가는 편인데 왜냐면 위험한 상황에서 남자가 나한테 손을 내밀어 줬을 때 본심에서 우러나와서 그 남자의 손을 잡을 수 있어야 내 마음속 테스트에서 합격이 되는 거래요. 쎄하다 쎄해. 그쵸? 저는 꼭 이렇게 이성 상대를 도마 위에 올려놓고 테스트하려고 드는 사람들이 전 너무 별로더라고요 진짜.
정치 성향 있다는 용담 vs 성향 없었다 옥순. 차라리 저는 그 차라리 용담 씨가 나은 것 같아요. 저는 제일 베스트는 굳이 그러니까 대놓고 정치 얘기는 안 하는 게 저는 제일 베스트라고 보고 그래도 진짜 뭐 근데 저는 그냥 안 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정치 얘기는. 왜냐면요 이게 이제 다들 뭐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같은 좌파 같은 우파여도 그게 계열이 또 나뉘잖아요. 어떤 후보를 지지하느냐, 뭐 어떤 정책은 지지하는데 어떤 건 또 안 한다 해서 같은 좌파하고 같은 우파여도 정치 얘기가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그러니까 패션 정치인 말고 그러니까 패션 정치 관심러 말고 진짜로 정치에 관심이 있어서 공부를 조금이라도 해본 사람들끼리는 정치 얘기를 하면 같은 성향이어도 반드시 마찰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정치 얘기는 안 하는 게 나은 것 같아. 같은 우파여도 같은 좌파여도 싸움 나요. 얘기하다 보면. 근데 옥순 씨가 조금 눈살이 찌푸려지는 게 뭐냐면 정당 대변인이었다라는 그 어찌 보면 화려한 커리어죠. 화려한 커리어는 취하고 싶은데 정치색이 입혀지는 거는 또 싫어. 그러니까 뭔가 이득만 취하려고 하는 게 조금 노골적이어서 조금 그냥 뭐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니죠. 테스트를 왜 하지? 그니까요. 자, 여섯 번째 여자 현숙 씨의 차례입니다. 저 현숙 씨가 솔직히 개인적으로 좀 기대가 되거든요. 왜 기대가 되냐면은 솔직히 제일 쎄해. 쎄한 부분으로 좀 기대가 되긴 하거든요. 자리만 주면 공산당도 가겠다고요? 그니까 말이 안 돼. 정당 대변인인데 정치 성향이 없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자, 어쨌든 현숙 씨는 날씨가 되게 추워 보이는데 외투도 없이 나오셨네. 어쨌든 여의도 소재 국책은행에서 11년차 과장으로 일하고 계신데요. 너무 추워 보이시는데? 현숙 씨의 이상형은 자기 분야에 몰입을 하고 어른을 공경할 줄 아는 남자래요. 쎄함조차 못 느낄 정도로 실종된 분량이라고요. 근데 한 카트 두 카트씩 잠깐 나오거든요. 근데 그 짧은 분량으로도 저한테는 좀 전달이 되던데. 뭐야? 현숙 씨 자기소개도 그냥 끝나버렸어. 뭐야? 자기소개도 이게 끝이야? 나이 얘기했어요? 뭐죠? 현숙 씨는 자기소개도 그냥 은행 다니는 11년차 과장이다 나오고 그냥 그거만 나오고 그냥 끝나버리는데? 뭐야 이거? 저 이렇게 짧은 자기소개는 또 처음 보는데요. 뭐 어쨌든 마지막으로 화장이 두꺼운 여자 정희의 차례입니다. 정희 씨도 자동차 디자이너래요. 자동차 그림을 열심히 그리시는데 약간 왜 저 제네시스가 떠오르지? 국내 자동차 회사구나. 그러면은 뭐 현대겠네요. 두 분이 같은 회사 다니는 거 아니야? 독일에 8년 유학을 갔다 오셨다. 아우디에서 인턴 생활을 하셨었대요. 정희는 왠지 멘탈이 아주 약할 것 같다. 1대1 대화하면서 정희 씨 같은 분이 강한 척하지만 사실은 열이시죠? 하면 네네 맞아요 하면서 좋아하실 것 같다. 약간 지금 대화에 몰입해가지고 잠깐 그 소개팅 간 느낌이 들었네요. 근데 솔직히 저 소신 발언 하나 하자면 아우디는 조금 노력을 해야 돼. 2000년대 초반에 그 심플했던 아우디 디자인 정말 좋았거든요. 근데 요즘엔 아우디 디자인이 조금 그 갈피를 못 잡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때만 해도 2000년대에만 해도 여자분들의 워너비가 아우디였어요. 아우디 A4, A6 이런 차 너무 이쁘다. 사고 싶었다 했다가 그 이후로 넘어간 게 이제 레인지로버 이보크로 갔다가 요즘은 이제 벤츠 G바겐으로 바뀌었죠. 여자분들의 원픽 차량이. 근데 요즘 아우디를 제일 갖고 싶다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다 아우디 노래를 불렀거든요. 여자분들이. 근데 요즘은 아우디 너무 못생겼어. 차가 솔직히. 너무 조잡해. 어쨌든 정희 씨는 93년생이시래요. 그 얘기를 듣고 옥순 씨는 또 막 어머나 어머나 하면서 막 또 나댑니다. 지금 사시는 곳은 분당이래요. 경기도에. 꼭 이제 분당 사시는 분들이 나 성남 살아라고 하지 않고 분당 산다고 하잖아요. 또 용인 수지 사시는 분들도 나 용인 살아 하지 않고 수지 살아라고 얘기하죠. 현대도 디자인 개 못해요. 기아보다 얼굴이. 근데 저도 기아가 디자인은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기아는 예쁘거든요. 근데 현대는 좀 못생겼어, 솔직히. 저는 차를 진짜 몰라서 도돌님 차 얘기할 때 흥미 돋는다. 차 얘기나 좀 할까? 근데 제 친구 중에서 이제 아버님이 뭐 지금은 퇴직하셨는데 현대기아 자동차 임원이셨던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 얘기 들어보면은 그러니까 똑같아. 내부는 똑같은데 껍데기만 다르대요. 현대기아가. 그러니까 K5랑 소나타가
그냥 세팅만 조금 다르고 그냥 내부는 거의 뭐 99% 똑같다고 보면 된다. 외부 디자인 껍데기만 다르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현차단이면 주차장에 기아를 주차를 못 한다고요? 그럼 악습 아니야? 사실 같은 회사잖아요. 정희 씨가 3남매 중 셋째인데 둘째 오빠랑은 띠동갑, 첫째 언니랑은 17살 차이래요. 와우, 터울이 굉장히 크시네. 어쨌든 그래서 늦둥이라서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다라고 얘기하네요. 아, 그리고 정희 씨는 역시나 쎄한 이야기를 합니다. 취미가 굉장히 많은 취미 부자시래요. 어우, 스노보드, 웨이크보드, 헬스에다가 바디 프로필까지 대단하시네. 등 근육이 장난이 아닌데, 정희 씨? 게다가 골프도 즐기신다. 게다가 자랑을 하나 하자면 굉장한 장타자래요. 그래요? 키가 좀 크신가? 200을 넘기신다는데요. 잘 치시네. 그리고 겉모습은 차가워 보이지만 털털하고 애교가 많다라고 본인을 얘기하네요. 아, 그리고 결혼을 전제로 한다면 연애 기간은 얼마나 갖는 게 좋냐라는 질문에 정희 씨는 1년을 생각하고 있지만 잘 맞다면 최대한 빨리 결혼하고 싶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미니멈 1년이죠. 1년 이상 만나 봐야 돼요. 자, 그렇게 14명의 자기소개가 드디어 마침내 끝이 났습니다. 아, 힘들었다. 힘들었다. 이제 잠시 후에 아직 안 봤는데 다들 돌아가서 스텔라 떡볶이 먹으면서 자기소개 후에 첫인상 달라지신 분 계세요? 이 얘기 나오고 그다음에 뭐 여자분들은 뭐 경수 얘기할 거고 남자들은 뭐 정희 씨 얘기하려나? 뭐 어쨌든 안 봐도 비디오죠. 근데 나이 먹으면 결혼까지 또 1년 이상 만나면 언제 결혼하나 싶긴 할 것 같다. 근데 이게 딜레마거든요. 나이 먹으면 이제 조급함이 생기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나이를 먹었고 조급하기 때문에 사실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야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나이 먹고 급해졌다고 해서 막 서두르고 성급하게 할 거면 나이 먹은 게 너무 아깝지 않아요? 그러려고 나이 먹었나? 그러니까 실수하고 그러니까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미룬 거 아니야? 근데 미루고 나서 나이 먹었다고 조급해 하면은 조금 그리고 제 예상처럼 자기소개 끝나면 이제 PPL 타임이잖아요. 근데 오늘은 스텔라 떡볶이가 아니라 치킨이라고 합니다. 뭐죠? 오늘 무슨 치킨이지? 가마치 통닭. 이거 먹어봤나? 동네에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도 이제 노총각이거든요. 제가 뭐 나이를 뭐 디테일하게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노총각인데 굳이 막 그렇게 막 서두르고 싶다는 생각은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짝이 나타나면 하는 거고 뭐 안 나타나면 어쩔 수 없는 거고. 마늘닭도 맛있다. 맛있겠는데? 그리고 영숙 씨가 아무래도 강단에 서시는 분이다 보니까 멘트가 좋네요. 보통 양념치킨을 달기만 한데 뭔가 계속 먹게 되는 맛이랄까? 라고 얘기하네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치킨을 다 드신 분들은 제가 얘기한 거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여러분들 혹시 근데 자기소개 후에 마음이 바뀐 게 있어요?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정희 씨는 같은 일을 하기 때문에 영수에 대한 호감도가 하락했대요. 그래요? 왜 같은 직종이면 좋지 않나? 그리고 모든 여자들은 역시나 입에 경수의 이름을 올립니다. 경수를 비롯해서 몇몇 남자들을 더 거론하긴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모두가 경수를 얘기하고 싶은 것 같아. 뭐 경수가 마음에 드는데 뭐 영어도 괜찮고 뭐 누구도 괜찮고 약간 곁다리 느낌? 그러니까 메인은 경수야. 현숙이 치킨이라도 좀 와구와구 먹어서 어그로 좀 끌어보지. 실종 사태다. 현숙 씨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분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조금 부정적일 것 같아서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분량이. 도돌리님은 이번 여출 중에 누가 괜찮아 보이냐고요? 와, 진짜 너무 어려운 질문이다. 어쩜 이렇게 저한테 어려운 질문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너무 어려운 질문인데. 이번 기수 최고의 여자. 너무 어려운데요, 진짜? 솔직히 뭐 당연히 이 출연자분들도 저한테 당연히 관심이 없겠지만 와, 진짜 제가 웬만하면 이런 질문 받으면 그래도 고르고 골라서 누군가를 말씀드리긴 하잖아요. 근데 이번 기수는 진짜 없는데? 이번 기수는 진짜 눈길이 가는 참가자가 저는 하나도 없어요, 솔직히. 진짜 정말 죄송한 얘기긴 한데 다 있었거든요. 외모만 취향? 외모 말씀드린 건데요. 외모가 제 취향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까지 이런 기수가 있었나?
아, 23기 때, 23기 때도 제 취향의 여성분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23기 이후 최초인 것 같은데. 아, 우리도 그렇다고요? 거의 그래도 제가 고르고 고르고 억지로라도 고르잖아요. 없어도. 근데 야, 31기는 진짜 못 고르겠는데. 아, 근데 정인 씨도 물론 예쁘시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어릴 때는 안 그랬는데 저도 이제 좀 나이를 먹으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열심히 꾸며가지고 고점이 높을 수는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나이를 먹을수록 사람이 안 꾸며도 그냥 평타는 치는 그 저점이 높은 사람을 점점 찾게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가 좀 그래요. 정희 씨가 화장이 조금 두터우셔가지고 그냥 화장 두껍게 하고 다니면서 예쁜 여자보다는 저는 그냥 수수하게 다녀도 평타는 치는 사람이 더 나아. 23기 때 제가 누구 예쁘다고 했었다고요? 기억이 안 나. 23기 옥순 씨밖에 기억이 안 나. 그 이수 씨신 23 영 누구였더라? 23 영숙을 저는 예쁘다고 한 적이 없고요. 23 현숙 누구더라? 23 현숙 씨는 멘탈이 예쁘신 분이 마음이 예쁘신 분이죠. 이게 다 지금 다시 23기를 쭉 봤는데 다시 봐도 23기에는 제 스타일이 없었다. 몇 기수 있긴 있었거든요. 22기 때는 22기? 22기는 그 불멸의 옥순 씨가 있잖아. 22기 옥순 씨 너무 예쁘셨고 23기는 없었고 24기는 그러니까 뭐 이미지랑은 다르게 얼굴만 보면은 채식순자 씨도 예쁘셨고 정숙 씨 예뻤고 옥순 씨도 지금은 아닌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엔 예쁘셨고 25기는 뭐 예쁜 사람 많았고 근데 31기는 조금 없다. 없다. 근데 영숙 씨, 우리의 인기녀 영숙 씨가 자기소개를 들은 이후에 경수 영철에서 영수 상철로 마음이 좀 변했다는데요. 오, 그래요? 나 최대한 넉넉하게 그러니까 31기 내에서 기어이 한 명을 뽑으라 이 말인가요? 너무 어려운 질문인데. 잠깐만. 지금 이게 여자분들이 쫙 일렬로 치킨 드시고 계시거든요. 자, 한번 볼게요. 자세히 한번 볼게요. 그나마 뭐 고르자면은 영숙 순자 정도? 근데 좀 죄송하네. 영숙 씨 순자 씨한테 좀 죄송하네. 그나마 고른다고 하니까 죄송합니다. 영숙 순자 씨 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다 뭐 저보다 다 뛰어나고 제가 막 매달리고 무릎 꿇고 제발 저 좀 한번 만나주세요 해도 저를 뭐 만나실 분들은 아니겠지만 그냥 방구석 찐따가 그냥 하는 얘기니까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고요. 그리고 영숙 씨가 경수에 대한 마음을 접었다라고 얘기하면서 또 경수를 엄청나게 관찰했군요. 마음속에 경수가 4명 있다라고 했는데 딱 여자들한테 질문한 사람도 4명이었대요. 영자, 정숙, 정희, 순자한테만 딱 4명한테만 질문을 했대요. 영자님은 이쁘지 않냐고요? 예. 저의 미적 기준에 부합하시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엔 카메라가 남자 숙소로 이동합니다. 순자가 경수를 처음부터 봤다. 침 발라놨다라는 것 같아서 무섭다고요? 남자분들도 이제 본인의 속마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영철 씨는 본인의 속마음을 솔직히 이야기합니다. 솔직히 상대방한테 바라는 게 너무 많은 건 싫다라고 얘기를 해요. 뭐 누구나 싫어하죠, 사실. 영철 씨는 근데 좀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상대방이 집안이 좋고 커리어가 좋고 그러면 너무 부담이 돼서 오히려 호감도가 떨어진대요. 본인한테 스스로 자신감이 좀 없는 스타일이신가 본데? 그럼 뭐 조건들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게 뭐가 중요해? 사람이 좋으면 됐지. 저는 뭐 이런 얘기를 제 입으로 드리긴 뭐하지만 저는 저보다 뛰어나신 분들을 위해서 항상 열려 있거든요. 저는 저보다 뛰어난 사람들 되게 좋던데, 뛰어난 여자들. 자, 그리고 우리의 인기남 공유 닮은 꼴 경수 씨는 영숙, 정숙, 정희가 마음속에 들어왔다라고 이야기하네요. 순자는 없네. 그 순간 레이디 가가의 음악과 함께 2화가 끝이 났습니다. 다음 주 예고편도 빨리 보도록 하죠. 다음 주에는 선택의 시간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의 데이트 신청은 남자들이 한다고 합니다. 잠깐만, 그럼 7대1 나오는 거 아니야? 자, 그렇게 남자분들이 데이트 신청을 하고 여자분들이 밖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갑자기 영철 씨, 영자 씨가 나오는데 영철 씨가 또 딴 얘기를 해요. 난 나보다 뛰어난 여자 싫어, 부담돼라고 하더니 저는 멋있는 여자가 좋아요라고 얘기합니다. 한 입으로 두말하는 남자, 극혐이죠.
그리고 경수 씨가 영숙 씨를 따로 불러냈나 봐요. 제 마음속에 영숙 씨가 있어요 라고 얘기하고요. 영숙 씨가 그래서 저를 불러낸 거군요 라고 하니까 경수 씨가 또 그럼 그냥 나오자는 줄 알았어요 라면서 또 치명적인 척을 하는데 뭐 척이 아니죠. 뭐 실제 치명적이죠. 그리고 경수 씨는 기회가 되면 저희도 데이트를 한번 해야죠 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영숙 씨가 경수 턴에 데이트 선택을 안 했나 보네요. 자, 그렇게 나는 솔로 31기 2화가 끝이 났습니다. 솔직히 재미있었냐 없었냐 물어본다면 100번을 물어봐도 1000번을 물어봐도 재미있었다고 얘기하면 거짓말일 것 같고요. 루즈한데. 그리고 뭔가 예고편을 봐도 3화가 굉장히 천지개벽해서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잘 들진 않고, 근데 나는 솔로 초반 뭐 매 기수가 거의 그렇지만 버텨내야죠. 꾹 참고 버텨내다 보면 한 7화, 8화쯤 되면 재미가 또 터지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더 재미 있어질지 없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음 주에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